마켓나우 2부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지혜입니다. 삼성그룹과 SK그룹의 시총합이 1,500조 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정말 잘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숨을 고를만 합니다. 어제 4,200 코스피가 넘었잖아요. 그러면서 오늘 사실 코스피가 하루 새 좀 조정이 나와도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한 23포인트 정도 떨어지던데 장중 낙폭을 또 축소하면서 가는 흐름. 오늘은 오히려 또 코스닥이 잡아지고 있는 느낌 들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시총의 10%를 넘어섰다라는 소식과 더불어서 어제 12% 넘는 급등세, 기관의 매수세가 오늘도 이어질까에 대한 관심 여전한 상황입니다. 오늘 코스피가 이렇게 주춤하는 데에는 외국인의 매도가 일찌감치 좀 있었습니다. 양시장에 1조 원 넘게 있었는데요. 그래도 반도체 소부장 섹터, 2차 전지 섹터, K전력주가 잡아주고 있는 시장의 모습으로 코스닥이 더 강한 건 제약바이오, 2차 전지 관련주 강세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얼마 올랐어? 이런 얘기를 자주 하는 요즘 시장인데 이 얘기부터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도 4,200선을 훌쩍 넘어서 시작한 그런 우리 시장이었는데 이런 애널리스트의 한마디가 좀 인상적이어서 제목을 좀 달아봤습니다. 삼성증권의 IT를 커버하고 있는 이종욱 그 연구원의 말이었는데요. SK AI 서밋에 대한 보고서를 올리면서 이런 코멘트를 달아서 좀 소개를 해드리면 역설적이게도 이제 투자자도 그리고 애널리스트도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습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비이성적이건 이성적이건 간에 지금 SK하이닉스 어제 오른 것만 보셔도 사실 실적과 약간은 무관하게 어떻게 보면은 뭐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신뢰 그리고 앞으로 가능성으로 믿음으로 시장이 오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반도체가 잘 잡아주고 5천까지 가려면 여타 섹터에서 한 번 더 도와주면 좋고 이 믿음이 깨지지 않는 한 5천선 갈 수도 있지 않는 것인가 이런 또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 믿음을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오늘 첫 번째 장으로 이걸 보여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미국 장에도 보시면 기술주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오늘 뭐 숨을 고르는 정도이다 하더라도 반도체 장비주가 시장을 잡고 있는 흐름들이 여전한 상황에서 AI 투자에 대한 확신 그런 부분으로 시장이 밀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문득 드는 오늘 초반의 시장입니다. 이런 이슈들이 새벽 사이에 많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소프트 계약 기반에서 UA 칩 이런 부분에서 판매를 승인했습니다. 이런 이슈가 있었고 루크캐피탈은 AI 황금기가 오면 GPU 양 이 현재보다 2배가량 늘 것이다 라는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이 엔비디아 목표가를 $350로 올려 잡는 흐름들이 나타났죠. 굉장히 화제였습니다. 이 이슈는 오픈 AI와 아마존의 협력이었는데 마이크로소프트의 의존도를 낮춘다라는 의미가 있긴 합니다만 $380억 클라우드 계약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마이크로소프트와 그 데이터 센터 기업이자 비트코인 이 채굴 이렇게 하는 그 아이렌 같은 경우에 $97억 규모의 AI 클라우드 계약을 했다라는 소식. 하루 자고 일어나면 빅테크 기술주들의 AI 투자 관련해서 계약 소식이 들려오니 시장은 계속 들뜬 마음을 감출 수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최근에 이제 메타가 회사채를 발행했다라는 소식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또 알파벳에서 $150 회사채를 발행하겠다. 왜 주식시장에서 자금을 끌어모으는 것도 있지만 기업들이 자본을 조달할 때 회사채, 채권을 발행하거든요. 그런데 AI 투자하기 위해서 채권을 발행한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AI 투자 확대에 대한 기대감 또 같은 맥락에서 나왔습니다.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도 올랐는데 반도체 가격이 오를 것에 대한 기대감, 삼성전자에서 기인을 했습니다. DDR5 가격이 급등하면서 삼성전자의 장기 계약이 연기됐다라는 소식 덕에 그래서 이런 종목들도 올랐고요. TSMC 결과치도 나오고 있는 게 뭐 실적도 실적이지만 내년 주요 품목을
최대 10% 인상하겠다라는 의지 이런 부분이 있고 4년간 높은 가격 이런 부분을 유지한다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팔란티어 역시 실적 AI 붐을 타고 매출이 역대 최고치 분기 기준으로 나온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시장이 많이 빠지지도 않고 더 가려는 의지를 보이는 게 아닐까요? 이젠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 애널리스트 입장에서도 시장에 대한 신뢰감, 그런 부분이 자신감으로 피력되는 것이 아닐까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는 2차 전지 관련주 괜찮습니다. 일단 삼성 SDI, 이거는 공식적으로 확인된 거는 아닙니다. 이제 단독 기사가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확정된 사안은 아니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어떤 이슈 때문에 시장이 흥분했냐면 테슬라의 3조 원 규모의 배터리 공급을 논의 중이다라는 소식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업 측은 확정된 사항은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장중 좀 한 9%까지 올라갔나요? 근데 상승폭은 좀 줄이기는 했습니다만 이게 오늘 2차 전지에 좀 불을 떼주는 그런 역할을 한 건 틀림없습니다. 에코프로가 오늘 장중에 52주 신고가 쳤습니다. 지속적으로 개발 기술 이런 부분에서 나오는 상황 이런 부분 좀 적어놨고요. 2차 전지 관련주는 생각을 해보면 작년 한 10월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기폭제가 있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ESS 배터리 대규모 수주를 하면서 그리고 생각해보면 이제 테슬라의 실적 중에 ESS 쪽 잘 나왔습니다. 그게 마중물이 되다 보니까 지금까지 이런 여력들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게 아닐까 싶었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 긍정적이고요. 오늘 갑자기 튀어오른 종목이 있으니 그룹주, HLB 그룹주 이 얘기를 좀 해드리면 이거는 이제 단순 이 이슈만으로 이렇게 그룹주가 동방급등하면서 막 상한가를 쭉 기록한 부분이라서 잠시만 언급해드릴게요. 영국계 그 글로벌 자산 운용사에서 2천억 원 정도 투자를 한다라는 소식 때문에 이런 거고요. 당연히 이제 그룹주 입장에서는 흥분할 수밖에 없는 게 리보세라님 FDA 재신청 앞두고 글로벌 자본을 확보했으니 앞으로 우리가 개발을 하고 연구하는데 더 탄력이 붙지 않겠느냐 뭐 이런 의미입니다. 상업적인 잠재력 높게 평가받는다라는 거, 이 기업 입장이고요. 어쨌든 이런 요소 때문에 오늘 HLB 그룹주가 동반으로 튀어오르면서 워낙 이제 시총 규모가 있기 때문에 그룹주 다 섞어놓으면요. 오늘 제약바이오주를 일정 부분 리딩하고 있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여기까지 좀 살펴보고요. 지금 한 10시 7분 정도 지났는데 현재 시장 상황 좀 보고 다시 앵커 브리핑 이어가겠습니다. 김현주 캐스터 받아주세요. 네, 오늘 우리 시장 10시 7분 구간 지나고 있는데 코스피와 코스닥이 엇갈린 흐름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장중에 920포인트까지 돌파하면서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코스피는 오늘 지지부진한 흐름 보이면서 현재 시간 기준으로 4,200선도 내려놨습니다. 지금 코스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업종별, 종목별 흐름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일단 초록불이 상승이고요. 빨간불이 하락입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수 자체적으로 하락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만큼 하락하는 종목들 그리고 업종들이 조금 더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혼조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일단 상승하는 종목들 오늘도 전력설비주는 강합니다. 효성중공업 4% 넘게 튀어오르고 있고요. LS일렉트릭도 2%대 상승세 보이고 있는데 HD현대일렉트릭만 장중 상승해서 하락으로 전환이 된 상태입니다. 현재 시간 기준 0.53%가량 오르고 있습니다. 일단 전력설비 3사에 대해서는 실적도 받쳐줬고요. 앞으로의 전망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 지금 300만 원 목표가도 어제자로 제시가 됐었죠. 이에 따라 계속해서 신고가 흐름 이어가고 있고 오늘도 신고가 써냈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지금 전력 설비에 대해서는 북미 시장 확대 기대감 강하게 붙고 있고 앞으로 관세 이슈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매출 전망치를 높여잡고 있다라는 점 함께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금융주 전반적으로 좋습니다. 지금 KB금융지주 3.39%가량 오르고 있고 신한금융지주도 상승세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메리츠 금융지주도 지금 5%대 상승 탄력 받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금융주 단 안에서의 상승은 지금 국회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됨에 따라 관련된 수혜 기대감이 붙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오늘 일단 반도체 투톱은 조금 하락하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 삼성전자 1.53%가량 빠지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3%대 낙폭입니다.
어제 삼성전자 11만 원 선을 넘어섰었고 SK하이닉스도 60만 원 선을 처음으로 넘어섰었죠. 다만 오늘 이를 둘 다 내려놓는 모습을 장중에 잠깐 보였고요. SK하이닉스는 그래도 현재 시간 60만 원 선은 지지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반도체 투톱에 대해서 앞으로의 전망치는 계속해서 좋습니다. DDR5 가격 상승과 SSD의 가격 상승, 이에 따라 앞으로 매출 성장세는 가팔라질 것이다라는 예상은 나오고 있지만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외 블랙웰 수출을 제한할 수도 있다라는 소식이 나오게 되면서 어느 정도 투심에 악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오늘 방산주도 조금 쉬어갑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어제 호실적을 발표했지만 오늘은 일단 차익 실현 매물에 2%대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현대로템도 4%대 지금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100만 원 선 넘어섰던 두산도 오늘은 일단 1%대 하락하면서 100만 원 선을 내려놓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어제 많이 올랐던 종목들 위주로 오늘은 조금 쉬어가는 장세가 연출이 되고 있고요. 조선주도 오늘 조금 빠집니다. 하나오션 1.8%가량 하락이고요. 전반적으로 조선주, 삼성중공업도 1%대 하락세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차와 기아도 낙폭이 깊은데 현대자동차 4%가량 빠지고 있고요. 기아도 2%대 하락입니다. 네이버와 카카오 오늘 네이버 2%대 하락폭 키우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반적으로 어제 이 젠슨왕 모멘텀 받으면서 큰 폭으로 올랐던 종목들 위주로 오늘 낙폭이 큰 폭으로 나타나고 있는 모습 체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삼성 SDI의 테슬라 계약 소식이 나왔었죠. 단독 보도였는데요. 삼성 SDI가 확정되지는 않은 사안이라고 오늘 아침에 공식적으로 공시를 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일단 5%대 상승세를 유지하고는 있지만 장중에 약 8% 넘는 급등세를 연출하기도 했는데 조금은 오름폭을 줄였다라는 점 함께 체크해드리도록 하겠고요. 2차 전지 관련주들 오늘 훈풍 타고 LG 에너지솔루션, 포스코 퓨처엠까지 1%대 상승세 보이고 있다라는 점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열어보시죠.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일단 색깔만 봐도요. 완전히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초록불을 켜낸 종목들, 업종들이 확연히 많은 장세를 펼치고 있고 오늘 지금 52주 신고가를 지수 자체적으로 경신해내고 있는 만큼 업종별로도 초록불 켜낸 업종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특히 제약바이오 업종의 상승세가 눈에 띄는데 장 초반에는 전반적으로 HLB를 제외하고 일제히 빠지는 흐름을 보였었거든요. 다만 지금 장이 진행되면서 일제히 상승으로 전환이 된 상태고요. 알테오젠도 2% 넘는 상승세, 그리고 HLB가 거의 이 제약바이오의 흐름을 이끌어주고 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HLB가 지금 이 글로벌 투자에서 지금 투자를 받았다라는 소식이 나오게 됨에 따라서 HLB 그룹주가 전반적인 상승세를 연출하고 있고요. 가남 신약 발표를 앞두고 이러한 투자 소식이 들려왔기 때문에 신약 허가에 대한 기대감이 더 크게 붙고 있다라는 점까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ADC 기술력을 가진 기업들도 상승세 눈에 띕니다. 지금 리가켄 바이오사이언스도 2%대 상승으로 전환이 됐고요. ABL 바이오사이언스도 1%가량 상승인데 지금 월드 ADC 바이오가 현재 시간으로 오늘 개막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ABL 바이오와 리가켄 바이오사이언스가 참여하게 되고요. 어떤 추가적인 기술 이야기가 나올지 이 점도 잘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반도체 소부장도 일제히 지금 초록불 켜면서 상승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원익 IPS, 이오테크닉스 급등하고 있고요. 유진테크도 11%가량 급등세입니다. 그리고 오늘 로봇주 안에서는 종목별 차별화 장세가 유지되고 있는데 로보티즈 같은 종목들은 오늘도 상승이지만요. 하이젠 RNM은 3%가량 하락하고 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지지부진한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2차 전지 관련주도 좋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오늘 화장품주와 엔터주는 조금 쉬어갑니다. 엔터 관련해서 JYP 엔터테인먼트 어제 급등했는데 2.5%가량 하락하고 있고요. 화장품주들도 전반적인 하락세 보이고 있다는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지수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지 지수 상황도 바로 열어보시죠. 오늘 코스피 코스닥은요. 엇갈린 흐름을 극명하게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방금 전에 종목별 이 장세도 보셨듯이 일단 코스피 안에서 하락하는 업종이 압도적으로 많고요. 코스닥은 상승하는 종목들이 훨씬 많습니다. 코스피 지금 0.87%가량 하락하면서 4,184포인트 지나가고 있고요. 4,200선을 장중에 잠깐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현재 시간 다시금 낙폭을 키워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1.8%가량 오르면서 오늘 장 초반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930포인트 회복에 성공한 모습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연중 최고점 지나가고 있는 코스닥이고요. 그렇다면 지금 수급 상황은 어떨까요? 코스피 시장부터 열어보시죠. 일단 보시면요.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도가 거셉니다. 특히 외국인이 1조 원가량 팔면서 코스피 지수를 누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외국인과 기관의 매물을 개인이 받쳐주고 있는 모습 연출되고 있습니다. 개인 1조 3천억가량 순매수 중입니다. 그렇다면 코스닥 매매 동향은 어떨까요? 일단 코스닥도 함께 열어보면요. 기관이 그래도 순매수로 전환이 된 점이 긍정적입니다. 장 초반에 순매도였던 기관이 순매수로 전환이 되면서 지수 자체적으로 올려내고 있고요. 외국인도 마찬가지로 지금 장중에 1,000억 원가량 팔기도 했는데 매도폭을 줄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300억가량 순매도, 개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지속되는 가운데 개인 400억가량 사들이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이 장중에 순매도에서 순매수로 전환될지 이 점도 잘 체크해보면 좋겠고요. 기관 같은 경우도 순매수로 전환된 이후로 지금 오름폭을 조금씩 늘려가고 있다는 점까지 확인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열어봤습니다. 오늘 앵커 브리핑은 우리 시장에서 그야말로 미친 존재감을 보이고 있는 종목들, 오늘 오르는 종목들은 더 갈까? 아니면 오늘 잠시 쉬어가는 종목들 지금 비중을 좀 담아야 될까? 그런 고민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자, 유진테크부터 보면요. 유진테크는 저희 마켓나우 2부에서 일찌감치 정말 반도체 장비 섹터의 미친 존재감이라고 말씀드린 바 많이 있는 걸로 기억을 합니다. 오늘 유진테크가 52주 신고가 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CT에서 목표 주가 13만 2천 원 선 지속적으로 올리는 흐름들이 나타나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일단 목표가가 이전엔 9만 원이었는데 많이 올렸죠? 13만 2천 원으로 올리는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유진테크를 미친 존재감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둘 다 고객사로 갖고 있는 그런 반도체 장비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삼전닉스, 내년부터 27년 메모리 공급 부족 대응을 위해서 WFE는 웨이퍼 장비 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첨단 장비 투자를 늘리겠다라는 얘기가 좀 나와 있습니다. 지금 속보로 보여드리지만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내년도 예산안은 AI 시대를 여는 대한민국의 첫 예산으로 확대 편성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흐름들이 다 맞물려서 가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이런 쪽 살리려면 반도체 장비 많이 구입하지 않을까? 자연스러운 스토리텔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자 포인트를 CT증권에 의거해서 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해드리면 고객사 투자가 가속화되기 때문에 그 고객사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일단 삼성은 웨이퍼 장비 투자를 확대를 하고 그리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요. 전통 반도체 같은 D램 그리고 낸드 이런 부분에서 절반 이상을 최신 공정으로 바꾼다고 합니다. 그럼 최신 공정으로 바꾸면 새로운 반도체 장비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역시나 수요 따라서 AI 메모리 수요는 급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앞서서 이제 애널리스트도 어쩌할 바가 없습니다라고 말씀드린 그 페이지 저희가 상세하게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하루아침에 있었던 여러 가지 계약 소식들을 쭉 정리를 해놓은 건데 그런 흐름으로 봤을 때 앞으로 수요도 더 급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장비단에서는 유례 없는 장비 업사이클이라고 하는 게 첨단 장비 수요가 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건 이제 내년에서 2027년 장비 업사이클이 본격화될 가능성을 염두에 둔 그런 데이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M15X 같은 경우에 지금 SK하이닉스의 최첨단 반도체 공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용인 메가팻은 SK하이닉스와 그리고 삼성그룹이 공동으로 각각 대규모 자본을 지출해서 투자하는 그런 반도체 그런 단지인데 그게 이제 추진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역시나 수익성이 받쳐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마진 괜찮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내년에 ROE 한 20%인데 투자자가 투자한 돈의 20% 정도 성장을 낸다. 그런 부분에서 또 긍정적입니다. 유진테크 목표 주가 올라갔고요. 오늘 10만 원 선 넘어섰거든요. 근데 그 상단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점, 고객사는 삼성과 SK 든든한 우군이 있다라는 점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번에 보면요.
떨어지는 종목들, 오늘 쉬어가는 종목들 중에 내가 혹시 비중 확대할 종목이 있을까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무라증권에서 현대 로템의 목표 주가를 35만 원으로 상향했는데요. 여기는 이제 당연히 K2 전차, 편안한 탑승감 이렇게 또 증권사에서는 제목을 센스 있게 지었더라고요. 일단 3분기 영업이익은 시장 전망치에 부합하는 흐름들이 나타났는데 1년 사이에 그래도 영업이익이 150% 늘었다. 최근 잘 가는 기업 보면 놀라운 그런 실적 데이터가 나오고 있어서요. 역시 현대로템도 실적 부합됐네 이런 느낌 드실 것 같고요. 이제 내년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조단위 1조, 한 4천억 원 넘게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1년 사이에 35% 정도 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노무라증권 전망을 했습니다. 현재의 고객사는 이라크, 루마니아, 페루, K2 전차 수출 계약이 추진 중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수출이 다변화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올해 하반기만 하더라도 폴란드 K2 전차 잔여 640대 중에 일부 계약 논의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 K2 전차 수출이 본격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일단 폴란드양 K2 전차 관련해서 80대 이상을 생산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리고 뭐 일감을 빨리 당겨서 하자 이런 논의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바로 보입니다. 그래서 노무라증권에서는 현대로템의 목표 주가를 10% 상향 조정했고요. 앞으로 유럽, 중남미 쪽에 수출이 확대될 것이다라는 가능성 언급을 했습니다. 이 부분 참고해 보시고요. 다음 페이지에서 보면은 현대로템 아무래도 뭐 실적 발표 나고 긍정적인 수출 변화 이런 모멘텀이 있다 보니까 오늘 아침에 증권사에서 줄줄이 목표 주가를 상향하는 흐름들이 있었고 제가 매일 아침에 해드리는 이 브리핑은 아침에 나온 증권사의 리포트를 철저하게 기반으로 전해드린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겠습니다. 앞서서 노무라는 35만 원으로 올려 잡았다는 부분, 거의 10% 목표 주가 상향했다라는 부분 말씀드렸고 그 다음 IM 증권이 34만 원으로 오늘 목표 주가를 상향했습니다. 그래서 탑픽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현대로템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한국투자증권 32만 원 올려 잡았고 유안타증권 30만 원 올려 잡았고 그리고 신한투자증권 29만 원을 올려 잡았는데 내년 말에 40조 원 수주잔고 아주 빵빵히 가져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신증권 같은 경우에도 루마니아, 페루 이런 고객사에서 K2뿐만 아니라 K808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각각의 이유. 그러나 목표 주가는 계속 올라간다라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다음 페이지 만나보면요. HD 한국조선해양 그리고 HD 현대중공업,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오늘 조정받는 그런 종목들인데 HD 한국조선해양은 노무라증권에서 61만 원 목표가입니다. 그리고 이걸 한번 쭉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JP모건은 HD 한국조선해양의 목표가를 60만 원으로 제시해서 비슷한 수준으로 지금 나왔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HD 현대중공업도 CLSA는 84만 7천 원인데 맥쿼리에서 75만 원 제시했습니다. 요 갭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JP모건에서 150만 원 그리고 맥쿼리에서 143만 원 제시했는데요. 네, 가격이 얼추 좀 비슷하죠. 목표 주가 올라가는 그리고 해외 증권사에서 우리를 바라보는 그 시각 잠시 좀 전해드렸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만나볼게요. 오늘 S-오일이 장중에 52주 신고가를 갔습니다. 최근 들어서 정제 마진 이슈를 좀 많이 설명을 드린 바가 있는데 S-오일 결국 52주 신고가 갔고 하나증권에서 오늘 아침에 증권사 그 리포트를 냈는데 굉장히 분명하게 사야 한다라고 제목을 그냥 딱 이렇게 적었더라고요. 이게 눈에 띄어서 아니나 다를까 오늘 좀 잘 가기도 했고 소개를 해드리면 하나증권에서는 목표가 9만 원이었는데 이제 10만 원으로 만 원 올려 잡았습니다. 이렇게 목표가를 올려 잡은 이유가 있을 텐데 올해와 내년의 실적을 이제 긍정적으로 바라본다 그 의미였고요. 3분기 영업이익은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근데 정유가 참 잘해줬더라고요. 왜냐하면 1,155억 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좀 잘 잡아주니까 전 사업부 또 개선의 흐름을 좀 이끌지 않았나 이런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4분기 같은 경우에도 괜찮을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1년 사이에 거의 96% 성장이니까 100% 성장 이런 부분을 좀 예상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역시나 정유 부분 잘해줄 것으로 보이고 세 자릿수의 성장률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대폭 개선 이렇게 예상을 하면서 하나증권에선 사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투자 포인트는 두 개로 잡을 수 있는데 첫 번째 정제 마진입니다. 워낙 정제 마진은 긍정적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좀 그 분위기는 이어갈 것으로 보이는데 그래서 2027년까지 고수익은 유지될 것이다라는 가능성이 있고요. 정제 마진은 좋아서 괜찮은데 하나 약간 아쉬운 부분이 유가였습니다. 유가가 이제 자꾸 올라가지 못하니까 그런데 오펙 플러스에서 내년 1분기 그러니까 증산 이런 부분을 좀 제한합니다. 근데 공급량이 많아지지 않을 가능성 그러니까 사실 이제 유가가 많이 내렸을 때 이게 수요가 붙는 거야라는 의심이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공급량 이런 부분이 이제 줄다 보니까 수요 측면에서 자연스럽게 시장 측면상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첫 번째 정제 마진 이거는 계속 분위기 좋고 유가는 반등 기조다 이렇게 하나증권에서는 얘기했습니다. 결국 정유업은 이익 괜찮아지고 이제 배당이 또 붙게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본격적으로 확대가 됐을 때 긍정적이고 샤인 프로젝트라고 이거는 S-오일이 벌이는 최대의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되는데 기름 정유에서 바로 석유화학 제품 만드는 그 공장은 아예 그냥 통합 시스템으로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이해가 쉬우실까요? 근데 샤인 프로젝트의 안정 가동도 기대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 시스템 체제 이런 부분으로 긍정적이다라고 했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 페이지에서 하나증권만 보여주면 좀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오늘 아침에 나온 증권사고 하나증권에서는 사야 한다라면서 10만 원 올렸고 신한증권에서도 9만 원으로 목표 주가를 상향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S-오일이 받는 주가적인 측면에서 디스카운트가 점차적으로 해소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IM 같은 경우에도 등유, 경유 중심으로 정제 마진 강세가 매우 안정적으로 가서 이게 인상적이라고 했고 NH투자증권도 내년 유가 하락 속도가 둔화될 것이라고 하면서 두 번째 포인트 이런 부분을 제시했습니다. IBK 투자증권은 매수가는 유지했는데요. 제가 앞서 샤인 프로젝트 말씀드렸잖아요. 그 안정적으로 진척되고 역시나 정제 마진. 그러니까 모든 증권사가 여기 나온 모든 증권사가 일단 정제 마진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게 공통점일 수 있습니다. 오늘 S-오일이 52주 신고가 갔는데 하나증권에서 아침에 S-오일 매수 이런 적극 의견 이런 부분 좀 제시했으니까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그동안 오른 거에 비해서 1% 이걸 많이 떨어졌다라고 할 수는 없겠죠. 숨을 고른다. 그런데 코스닥은 강합니다. 이 시장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이난희 이데일리 온 파트너님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시장도 좀 색깔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지금 시장은 정말 예측이 상당히 어려운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 시장의 어떤 메이저들의 신흥도가 상당히 높은 것 같아요. 네. 팔고 있으면서 지수적 흐름은 어떠냐면은 망가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예를 들자면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어제 많이 팔고 오늘도 팔지만 또 프로그램 매수가 살짝 들어오면서 개인들이 분들이 오겠고 그리고 기술적 흐름도 어떠냐면 완전히 깨지지 않는 상태. 근데 지금 보면은 오늘 벌써 지난번에도 외인들이 한 번씩 나올 때 매도가 상당히 셌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할 때도 한 1조 5천억 정도인데 오늘은 거의 한 2조 가까이 나오지 않겠나. 지금 현재 매도가 이제 1조 1천억인데 대부분이 삼성전자나 그동안 그죠 SK 하이닉스 위주로 그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 시장은 지수보다도 이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이제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지수의 상박이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시장이 이렇게 한번 달궈지게 되면은 금방 꺼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는 조정을 보고 있지만 다른 개별 종목들은 그렇게 나쁘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실 지금 시장을 좀 주도하는 그런 종목들이 보면은 반도체와 로봇 이렇게 좀 진행이 되는데 그 중에서도 좀 선별적으로 그래서 지금 보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그동안 다른 로봇들이 움직일 때 크게 수박을 못
나타냈는데 지금 어떠냐면은 뭐 최순환의 한마디 때문에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상당히 좀 흐름이 강하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 외에도 지금 보면은 어제 신주 종목 같은 경우 뭐 노타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강하고, 그리고 지금 전서, 대한전서 이런 종목들도 지금 이제 강하게 움직여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보면은 이 강세장이 더 어려울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주가가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여기가 단기 고점인가, 조정을 보면 어떻게 하지? 그죠? 그래서 이 조정폭도 지켜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지금 보면은 우리 시장이 기술적으로는 그렇게 막 망가뜨리는 그런 모습들이 아니기 때문에 종목별로 이렇게 조정을 좀 심하게 했다,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좀 많이 탑승한 이런 종목들은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좀 단기적인 어떤 트레이딩 방법으로 좀 구사해 보시고, 지금 종목들이 이제 무릎에 있는 종목들도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지수는 4,000포인트, 5,000포인트를 가는 데 비해서 4배 가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상당히 저가까지 있는 이런 애들이 좀 속도 있게 얼굴을 나타내고 있어요. 대부분 보면은 중소형 관련한 이런 종목들이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뭐 오늘 보면 제주별로대 같은 경우 이것도 지금 이제 물론 대북주로서 가격 개선공단에 들어가는 이런 어떤 부분들도 있었지만, 지금 시장이 이제 HA 관련한 로봇 관련한 그죠? 그런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되면서 지금 보면 이 종목도 좀 강하게 움직이고, 그래서 사실 이게 우리가 무릎에 차서 어깨에 팔아라, 그죠? 지금 사실 제가 그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무릎이 5만 원대였거든요. 4만 원을 찍고 5만 원 올라오는 그 라인이었고, 지금 어깨는 어디냐면은 지금 이제 고점을 확인하고, 그죠? 5일선이 무너지는 그 자리가 어깨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께서 유심히 보셔야 되는 부분들은 지금 어깨에서 내려오는 종목들은 지금 무릎, 바닥에서 조금 바닥을 탱크하면서 올라오는 그런 어떤 중소형 종목들을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가지면은 조금 리스크가 있다. 네, 전화 연결의 그 의미 고르지 못했던 점 시청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양해 말씀 좀 구하겠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최근 시장의 특징은 대형주 쉬어가는 장세 속에, 그러니까 최근에 대형주가 너무 강했잖아요. 오늘 잠시 숨 고르는 와중 속에 그 중소형주의 반등, 그런 부분이 좀 나타났다라는 걸로 좀 특징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난희 파트너 연결을 했고요. 계속 이어서 이런 상승장에 나만 소외되면 안 됩니다. 그런 전략들 저희가 잘 찾아서 섹터 그리고 종목 흐름 좀 봐드릴게요. 바로 이어집니다. 삼성전자가 미국 텍사스 연방법원 배심원단으로부터 약 2,740억 원을 배상하라는 평결을 받았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배심원단은 삼성전자가 픽티바 디스플레이스의 유기발광 다이오드 기술 관련 2건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픽티바는 2023년 제기한 소송에서 삼성전자의 갤럭시 스마트폰, TV, 웨어러블 등 여러 제품이 자사 OLED 개선 기술을 무단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는 해당 특허가 효력이 없다고 반박했으나 배심원단은 픽티바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번 사건은 미국 내 대표적인 특허 소송의 중심지인 텍사스 마셜 연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다수의 특허 소송 가운데 하나로 삼성전자가 미국 내 특허 공세에 직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네,
네, 역시나 오늘 중국 상해 종합지수는 그냥 눈치 보기 장세 4,000선 여전히 못 넘고 있거든요. 현재 3,977선 보합권에서 등락을 오고 가고 있는 오전장입니다. 이 부분 좀 말씀드리고요. 시장은 경제를 이해해야지 투자 전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판을 짤 수 있는데 오늘 그래서 이분을 특별히 모셨습니다. 김한진 박사님과 함께 우리 한국 경제를 이해하면서 시장에 대한 전략, 근사치에 가까운 답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김한진 박사님 APEC 끝난 이후로는 처음 보시는 부분이라서 네. 그 경제적인 효과 그리고 어떻게 그걸 바라보셨는지 그걸 첫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뭐 무난하게 끝난 게 다행이고요. 그리고 뭐 단기와 중장기 효과로 나눠서 좀 분석을 하고 있던데요. 예. 상공회의소에서 발표를 했죠. 보도 내용을 보니까 뭐 단기적인 효과는 뭐 직접적인 효과, 이번 행사로 인해서 단기적인 효과는 한 3조 정도 효과가 네, 있고요. 네. 좀 중장기적인 효과, 간접적인 효과죠. 앞으로 기대되는 뭐 관광 효과라든지 뭐 이게 사실 뭐 추상적이잖아요. 경제적인 효과라는 게. 맞습니다. 앞으로 외국인들이 뭐 경주를 많이 방문할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런 기타 등등의 간접적인 효과가 4조. 그래서 전체적인 경제 효과는 뭐 7조 정도 된다고 해요. 그래서 뭐 저는 그것보다도 조금 우리나라가 앞으로 약간 이게 그 우리나라가 잘할 수 있는 게 뭘까? 네. 서비스 산업에서 마이스 산업인 것 같아요. 마이스. 네, 마이스 산업 좀 생소하실지도 모르겠는데 미팅, 기업 회의와 그다음에 인센티브 관광이라고 그래서 I가 있고요. 인센티브. 컨벤션, 예. 그런 뭐 국제 회의죠. 예. 그리고 이제 이제비션, 뭐 전시 뭐 이런 게 약자를 따서 네, 만든 거군요. 우리나라 뭐 코엑스라든지 이런 뭐 예. 여러 가지 그 저기가 지역에 다 있는데 이런 그 마이스 그 국제 회의가 많이 일어나야 됩니다. 네. 국제 회의가 많이 일어나면 그게 이제 관광으로도 연결되고. 우리는 특히 한류 강국이잖아요. 전 세계 한류를 갖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네, 없습니다. 회의가 뭐 열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홍보 효과가 대단하죠. 네, 그러니까 이번에도 경주에서 열린 게 상당히 좀 신의 한 수였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네. 부산이나 서울이 아니고 기타 도시, 지방에서. 뭐 경주 분들 들으시면 뭐 약간 기타 도시 하면 좀 기분 나쁘시겠지만 굉장히 자부심을 가질 만한 그래. 도시잖아요. 예. 네, 그런 측면에서 이런 뭐 경주에서 열렸다라는 그 상징적인 의미, 앞으로 이런 마이스로 우리나라가 상당히 좀 보이지 않는 수출 산업이거든요. 그렇죠. 와서 돈을 쓰니까. 네. 그래서 저는 뭐 굉장히 우리나라 좀 유망 산업이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돈적인 뭐 7조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사실 국제회의를 이번에 한번 치러보니까 여러모로 경제적인 그런 실리 이런 부분이 좀 네. 많이 붙은 걸로 그리고 앞으로도 그 경주가 해내는 모습을 보면서 국제회의 유치 이런 부분에 더 박차를 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국민 한 사람으로서도 하게 됐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의미를 또 잘 설명해 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숫자적인 측면에서도 그게 딱 끝나고 나서 코스피가 4,200선을 훌쩍 또 넘은 흐름도 어제 장중에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3,000에서 4,000 가는데 넉 달 남짓. 네. 그리고서 4,000에서 4,200 가는데 금방 갔는데 맞습니다. 5,000까지는 봐야겠습니다만 뭐 배당소도 분리가서 이런 부분도 남아있고 네. 하니까요. 봐야겠지만 일단 뭐 삼전도 10만 전자, 60만 닉스 이런 부분을 좀 봐버렸습니다. 개인 투자 입장에서는 신고가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약간 좀 불안해하실 수도 있는데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그런 지점에 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박사님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궁금했어요. 예. 저는 이번 국면이 20년 만에 우리나라에 찾아온 슈퍼 강세장이다 이렇게. 20년 네. 만에요. 왜냐하면은 조금 뭐 설명을 좀 드리면 예. 85년부터 89년까지가 지수가 한 8배 올랐는데 그때 우리나라 코스피 PBR이 0.5에서 뭐 한 1.3배 이렇게 올랐습니다. 한 1.2배. 그래서 이게 한 번 그 레이팅이 우리나라의 코스피의 프리미엄이 한 번 점프업한 시기였고요. 네. 두 번째는 2003년부터 2007년 정도. 아, 그때가 20년 네, 전이군요. 그것도 뭐 반도체 사이클이었습니다. 2003년부터 한 4년간도 그때도 PBR이 한 3배 정도 튀었어요. 그리고 이번이 이제 85년
2005년 그리고 2025년 이렇게 해서 한 20년 만에 반도체 사이클도 도래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코스피의 프리미엄도 조금 새로운 신고가를 찍는 여는 새로운 역사를 여는 이제 그런 측면이 있는데 이런 거는 사실은 뭐 기업 이익하고 주가의 흐름이 반드시 일치하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 2003년부터 2007년까지는 기업 이익이 2003년이 아니죠. 2013년부터 2017년까지는 기업 이익이 계속 올랐는데도 네. 코스피가 박스피에 갇혔어요. 네. 그래서 저평가됐다고. 네, 그러니까 사실은 꾹꾹 눌러온 기업 이익이 한 번에 폭발한 겁니다, 이번에. 그래서 왜 하필이면 지금 폭발하냐? 네. 이거는 뭐 저한테 물어보지 마시고 시장한테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예. 그다음에 코스피 시장이라는 것은 주식 시장이라는 것은 저도 오래 경험했지만 신고가를 경신할 때는 네. 이게 어쩔 수가 없습니다. 계속 신고가로 살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저항이 뚫리면 어디까지 올라갈지 네. 모르는 거죠. 아무도. 뭐 종목도 그렇고 지수도 예. 그런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지금 판단할 것은 이 반도체 사이클이 언제 멈출 건지 조금 더 광범위하게 말씀드리면 미국의 AI 사이클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미국 기업들 빅테크들이 AI에 투자하고 있는데 지금 뭐 메타 이런 게 뭐 너무 많이 투자했다 해가지고선 지금 주가가 빠지고 이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투자를 한 게 수익으로 연결이 안 되는 모습이 너무 여러 기업에서 보일 때 예. 그럴 때는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이 그런 시점이냐? 아니면 조금 있다가 나오냐? 네. 반도체 사이클이든 AI 사이클이든 빅테크의 AI 투자에 따른 수익성 환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성숙 단계냐? 거의 다 온 단계냐? 아니면 조금은 남아 있느냐? 이걸 좀 따져봐야 되는데 지금 화면에서도 이제 반도체 메모리 슈퍼 사이클을 표시하고 있는데요. 네. 보통 뭐 장기 반도체 사이클은 보통은 16분기, 4년 정도 지속되는데 4년. 네, 지금은 10분기. 그러니까 한 2년 남짓 진행됐거든요. 뭐 애널리스트에 따라서는 한 1년밖에 진행 안 됐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아무튼 저는 뭐 반도체 전문가는 아니지만 매크로 입장에서는 전체적으로 2년 남짓 진행됐기 때문에 이번에는 AI 슈퍼 사이클을 기반으로 한 반도체 사이클이기 때문에 한 4년 정도는 지속된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내년 이맘때까지는 반도체 사이클이 지속된다. 1년 정도. 네. 최소한. 최소 네, 1년 정도는 지속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네. 지금은 조금 업사이드 상승 여력이 남아 있는 것으로 봐야 마땅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지금 조정 나올 때마다 불안하니까 가보지 않는 길을 가니까 정답을 알고 네. 올 사람은 없잖아요. 말씀해 주셨다시피. 그렇다 보니까 과잉 투자에 대한 실적 데이터 이런 부분을 자꾸 궁금해하는데 그거는 아직 좀 멀었다라는 거죠. 한 반도체 그 사이클 1년 정도 그 파티를 즐길 네. 그런 마음을 맞습니다. 네, 좀 그러니까 여유를 가지면 좀 되겠네요. 막 불안해하지 말고. 그럼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지금이 투자를 해야 한다는 시기일 텐데 그 말인즉슨. 근데 코스피가 지금 정부에서도 5천 뭐 이러다 정말 5천 가는 것이 아니야?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여러 가지 과제는 또 있습니다. 그 슈퍼사이클 뭐 이런 부분 확인해야 되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은 배당소득 분리 가서 이게 이번 주에 핫 이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도 뭔가 좀 접점이 찾아져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박사님 의견 어떠세요? 네, 배당 소득 분리가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부자들이 우리나라 부자를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상위 0.8%, 0.89%가 금융자산 10억을 보유하고 있어요. 그리고 전체 금융자산의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저희 같은 저 같은 개미도 많지만 슈퍼 개미들이 대한민국에는 많이 있습니다. 어느 나라나 슈퍼 개미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이 슈퍼 개미들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 배당소득 분리 과세입니다. 그리고 기업 경영의 투명성, 그다음에 주주 환원율, 지금 계속 배당 성향, 즉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에서 배당금 지급액이 늘고 있거든요. 예. 30%대에서 지금 40%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자사주 매입도 시가총액 대비 지금 4, 5%에서 10%를 향해 가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계속된다면 제 생각에는 특히나 하이넷워스 돈을 많이 가진 부자들, 자산가들은 이 세금에 굉장히 민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네. 이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그런 의미가 있다. 참고적으로 미국은 가계 자산이 부동산에 쏠려 있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OECD 평균 대비 굉장히 높아요. 예. 전체 자산 중에서 금융자산과 부동산 자산의 비중에서 부동산 비중이 월등하게 높고 금융자산이 한 30%밖에 안 되거든요. 예. 30%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특히나 상위 0.1%, 1% 혹은 10%의 상위 그 자산가들이 미국은 부동산이 20%고 금융자산이 80%예요. 야, 우리 완전 금융자산의 거꾸로네. 대부분이 또 예. 주식입니다. 예. 절반 이상이. 예. 근데 우리나라는 거꾸로예요. 예, 완전 거꾸로. 네, 부자일수록 부동산 비중이 높습니다. 네, 네. 80%가 부동산이고 20%가 보험을 포함한 금융자산이에요. 여전히 그런 인식은 강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부동산밖에 안 되는. 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네. 게 이 고배당 그 분리과세가 이러한 움직임을 촉발할 수 있다는 거죠. 변화를 일으키는 촉매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앞으로 그런 절충안들이 생겨서 정말 정부가 현재 주장하는 대로 그 부동산 쏠림 현상이 좀 완화가 맞습니다. 될 그런 기폭제가 될 수 있을지. 네, 어쨌든 뭐 시중에 돈이 돌아야지 투자도 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리고 갑자기 생각나는 게 최근 그 앞으로도 괜찮을 거라고 시장을 보는 이유가 글로벌 유동성 이런 부분으로도 믿을만 한가요? 그런 이슈는? 예. 글로벌 유동성은 네. 팬데믹 이후에 우리나라 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이후에 돈이 많이 풀렸죠. 네. 그 중앙은행이 많이 풀었고 또 정부가 많이 풀었는데 네. 이게 지금 일부분 회수는 됐지만 코로나 이전에 비해서는 여전히 과잉 유동성이 지금 전 세계에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예. 앞서 말씀드린 85년 또 2005년 또 지금 2025년 한 20년 간격으로 이런 그 큰 장이 나타날 때 항상 그 뒷배경은 네. 과잉 유동성입니다. 예. 과잉 유동성이 풀리고 그 과잉 유동성 전에는 뭔가 금융위기가 있거나 아니면 뭔가 이렇게 이상한 일이 있어서 네. 정부와 중앙은행이 뭐 합심해서 돈을 그냥 왕창 그렇죠, 푸는 그렇죠. 그런 네. 일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 있다가 이러한 그 유동성 장세 플러스 실적 장세가 찾아왔거든요. 네. 이번에도 예외가 아니고요. 네. 이번에는 미국뿐만 예. 아니고 전 세계가 유럽. 신흥국, 예. 선진국 할 거 없이 예. 네, 유럽, 뭐 아시아 할 거 없이 다 풀었고요. 이런 부분이 지금 최근에는 또 재정 지출에 고삐가 풀렸습니다. 완전히 고삐가 풀려가지고 그렇게 보수적인 유럽, 독일마저도 지금 재정 지출을 늘리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정말 슈퍼 유동성 시대에 살고 있고 이런 유동성이 결국에는 흘러 지금 주식시장으로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네.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주 명쾌하게 정리를 잘 해주셨네요. 그러니까 내년도 그렇고 정부 지출, 기준금리 인하 이런 부분에서 시중 유동성 공급 이런 부분은 좀 있겠네. 네, 연준이 금리 뭐 한두 번 네. 뭐 더 내리거나 아니면 12월에 내리지 않거나 뭐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네. 이거는 슈퍼 유동성 측면에서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박사님, 이 국민연금이요. 네. 굉장히 쏠쏠하게 운용을 잘했다라는 소문이 들립니다. 맞나요? 네. 전 세계적으로도 우리가 좀 잘하고 있다라는 소식은 들려오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네. 저도 뭐 보도 자료로 봤는데 지금 국민연금 주식 비중이 전체 자산에서 50%가 넘었네요. 네. 그래서 뭐 잘하고 있죠. 네. 전 세계적으로도 좋은 수익률을 연기금 중에서 내고 있고요. 해외 주식이 35%, 국내 주식이 15%. 생각 같아서는 뭐 국내 주식을 조금 더 늘리면 어떨까 이렇게 네. 생각을 하지만 그거는 이제 조금 국내 주식을 많이 투자하다 보면 나중에 엑시트 빠져나갈 때 어렵거든요. 그리고 국민연금이 지나치게 국내 증시에 너무 많은 영향력을 주면 이게 조금 악재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나라 주식시장 시가총액은 전 세계 2%고요. 미국이 55%입니다. 네. 그러니까 당연히 해외 주식 쪽에서 뭐 미국 주식도 있고 다른 주식도 있겠지만 미국 주식이 많겠죠. 미국 주식의 비중이
2%와 55%의 차이만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어느 정도는 비례해서 미국 해외 주식을 많이 갖고 있는 것은 맞고요. 예. 앞으로 좀 중장기적으로 보면 국민연금은 좀 긴 호흡으로 운영을 하니까요. 저는 뭐 이번이 AI 사이클이 이번에 끝나더라도 뭐 내년에 뭐 나스닥과 S&P가 폭락할 수 있죠. 뭐 고점 대비 한 20-30% 빠질 수 있습니다. 막말로. 하지만 그 이후에 또 어떻게 될 거냐라는 거 보면 전 세계의 AI 관련 혁신 기업 중에 거의 3분의 2가 미국에 상장돼 있습니다. 네네네. 아니면 100%라고 봐도 됩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AI 기업, 또 유럽의 AI 기업들도 반도체 장비 기업 다 미국에 상장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미국 증시 비중을 높게 가져가는 것은 5년, 10년 그 이상의 긴 호흡으로 본다면 저는 뭐 미국 주식 비중을 계속 높게 가져가는 것이 맞다. 국민연금이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연금 굉장히 소중한 자산인데 제대로 잘 지키려면 네. 포트의 균형을 맞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네요. 맞습니다. 네,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어쨌든 미국 주식에 대한 비중도 잘 가져가야 됩니다. 엄청난 차이가 나니까요. 그 비중이 전체 시총에. 근데 우리가 이제 연말 랠리를 즐기기 위해서는 항상 연말쯤에 좀 기대하는 건 쇼핑 시즌에 대한 그런 네. 기대감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소비 이런 부분이 좀 둔화되면서 그게 약화될 가능성이 미국 시장에서 좀 일부 지적되더라고요. 좀 신경 써야 되나요, 요거? 네. 네, 뭐 간밤에도 제조 PMI가 미국에 발표됐는데 네. 뭐 전체적으로 뭐 서비스업 경기가 아직은 살아 있고요. 조금 주춤하지만 고용이 1년 전에 비하면 뭐 한 10분의 1 수준이니까요. 신규 고용이. 그래서 뭐 조금 서서히 미국 경기가 조금 약해지고 있다, 식고 있다라는 것은 분명한 팩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 시즌이 그렇게 크게 이번 소비 시즌에서 무너질 가능성은 저는 낮다고 보고요. 그래요. 왜냐하면은 뭐 일자리가 풍부하다고 응답하는 사람과 부족하다고 응답하는 사람, 소위 고용 뭐 격차라고 하는데 조금 소비의 선행 지표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이러한 지표들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소비의 선행 지표들이 그렇게 무너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서서히 미국 경기는 약해지고 있고 성장률만 봐도 3분기가 3.6%, 셧다운으로 인해서 4분기는 아마 1% 성장이 완전히 다운될 것 같고요. 네, 네. 하지만 이것은 미국이 GDP가 전월비 연율로 발표하기 때문에 내년 1월에는 다시 3.5%로 올라가거든요. 그런 구조를 이해하신다면 미국 소비가 연말 연초에 그렇게 크게 무너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행이네요. 연말 특수, 랠리 이런 거를 좀 기대할 그런 좀 공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 해보게 되면서 연말 주식시장은 세월이 너무 빠른 거예요. 벌써 이제 11월이니까요, 박사님. 근데 그 지수보다는 종목이다. 이렇게 또 말씀하신 분들이 계세요. 근데 지금 또 실적 시즌이기도 하고 네. 주목해야 할 포인트는 뭐라고 보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뭐 3%에서 5%의 지수 조정은 언제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네. 조정이 나오면 아직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조금 사이클이 살아있다. 아직 사이클이 끝난 건 아니다라는 측면에서 좋은 기회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AI 관련주, 반도체 관련주가 이번에는 확실히 주도주다. 네. 이게 끝난다. 그런데 이게 아직까지는 조금 여력이 남아있다. 30-40% 남아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금융주라든지 기타 서비스업, 특히 우리나라는 지금 AI 쪽에서 조금 이슈가 있지 않습니까? 젠슨 왕이 오면서 선물을 줘서 그러한 측면에서 조금 AI랑 그 피지컬 AI랑 연결을 하는 고리에 있는 서비스 기업들을 조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4천을 넘겼기 때문에 증권주, 금융주 또 앞서 말씀 나눈 배당분리과세 이런 수혜주로 금융지주사 이런 것도 순환매의 한 축을 담당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워낙 김한지 박사님은 설명 아주 훌륭하게 또 쉽게 경제를 이해할 수 있게 해주시기 때문에 많은 도움을 받는데 오늘 이 코너를 진행하면서 지금은 투자해야 될 때다 이런 확신이 더 들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김한지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내용 너무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트렌드를 보면 돈이 보인다. 안녕하세요. 마켓나우 트렌드 속으로의 김수현입니다. 오늘의 트렌드, 바로 오랜만에 가지고 온 K-뷰티입니다. 요새 K-뷰티 엄청난 인기인 거 다들 아시나요? 여러분, 지금 특히 올리브영 블랙 프라이데이가 한창입니다. 이번 세일에서는 이 불프라이즈 박스라는 랜덤 박스가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어떤 화장품이 들어있는지는 비밀이지만 13원 상당 제품이 들어있는 3만 원 박스, 그리고 3만 원 상당 제품이 들어가 있는 5천 원 박스, 이 두 가지 구성으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SNS에서는 이 랜덤 박스를 개봉하는 언박싱 영상이 폭발적으로 올라오고 있고, 일부 매장에서는 오픈런까지 생길 정도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K-뷰티의 인기는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 특히 이번 에이펙 정상회의에서도 그 인기가 그대로 드러났었죠. 이 CJ 올리브영이 직접 꾸린 K-뷰티 선물 세트가 각국 정상들에게 전달됐는데요. 조선미녀, 토리든 같은 감각적인 인디 브랜드부터 설화수 같은 고급스러운 프리미엄 브랜드까지 올리브영에서 잘 나가는 제품들로만 가득 찬 구성이었습니다. 실제로 저도 쓰고 있는 제품들이 많은데요. 이번 이 K-뷰티 선물 세트에서는 신라 금관을 모티브로 한 자개 포장이 또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거는 화장품이 아니라 예술품이다, 이런 반응까지 나왔다고 하는데요. 그 열기는 국내에서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 DDP에서 열린 컬리뷰티 페스타 2025에는 4일 동안 10,000명이 넘게 다녀가며 브랜드 거래액이 작년보다 9배 폭증했고요. 이 페스티벌에서는 AI 피부 진단부터 고주파 디바이스 체험까지 요즘 뷰티는 옛날과 다르게 사는 게 아니라 경험하는 것이다, 이런 모멘텀을 보여줬었죠. 이쯤 되면 궁금하실 텐데요. 이 열기 실제로 돈이 되는 걸까요? 정답은 예스입니다. 올해 3분기 기준 우리나라 화장품 수출액은 사상 최고치를 또 갈아치우며 9분기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제 K-뷰티는 유행이 아니라 하나의 거대 산업군이 된 거죠. 그럼 여기서 오늘의 관련주 살펴볼 텐데요. 먼저 APR입니다. 메디큐브 브랜드가 글로벌 인기를 끌며 시가총액이 1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SNS 중심의 마케팅으로 해외에서는 직후 1순위 브랜드로 떠올랐고, 증권가에서도 이번 3분기를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할 것이라며 오늘 이러한 긍정적인 전망 속에 오늘 목표가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만 메디큐브는 한 브랜드에게 매출이 집중돼 있다 보니 내년엔 두 번째 성장축을 얼마나 빠르게 세우는 게 관건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관련주입니다. 바로 LG 생활건강인데, 프리미엄 브랜드 더후가 이번 에이펙에서 정상 배우자 선물로 다시 조명받으면서 존재감을 키워가고 있고요. 또 중국 소비 회복세에 맞춰 고급 스킨케어 매출이 점차 살아나자 증권가에서는 고급 브랜드 제품 비중이 늘면서 하반기에는 수익성이 한층 개선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이제 외국인 관광객들은 여행을 왔다 화장품을 사는 게 아니라 화장품을 사기 위해 한국에 온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번에 캐롤라인 백악관 대변인도 방한 당시 올리브영에서 산 화장품을 직접 인증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럼 저는 오늘 K-뷰티 트렌드 소개해드리면서 내일 또 돈 되는 트렌드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마켓마블 신일섭입니다. 자, 우리가 응답하라 시리즈에서 보시면은 어렸을 때 방문 판매원들이 와가지고 엄마들 그 화장 해줬잖아요. 그 시절에서 이제 면세점 시절 거쳐가지고 이제는 올리브영, 다이소. 한 10년 뒤에는 어떤 플랫폼이 뷰티의 어떤 그 중심이 될까요? 너무 궁금합니다. 그걸 안다면은 진짜 저도 APR 그 사장님처럼 부자가 되겠죠. 네, 어쨌든 궁금합니다. 방판이 살아남을지, 면세점이 부활할지, 올리브영, 다이소가 계속 오래 갈지 궁금하고요. 자, 화장품에 관심 많으신 분들, 요즘에 우리나라 화장품 그 자랑스럽기도 하고 주가가 또 지금 좋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 강조드렸죠. 국뽕에 취하지 말라, 뭐 경계를 가져라. 지금은 이렇게 보수적인 판단을 할 때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옛날에 주식하면 숨었죠. 너 주식하니? 너 주식해? 너 도박 아니야? 이런 부정적인 인식들. 그리고 왜 우리나라 시장에서 맨날 실패를 맛봤기 때문에 그런 패배의식.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오히려 주식한다고 하고 다니시고요. 자랑하세요. 수익률을. 수익률 자랑한다고 뭐 눈치 보고 얘기하라고요? 아니요. 지금 우리나라 주가 지수는 4천이 넘었고요. 우리나라 주식에서 수익률 높게 거두신 분들 많습니다. 그게 자랑거리로 돼야 됩니다. 그렇죠? 주식 투자하는 게 자랑거리가 돼야 되고 정당한 자산 증식의 수단이 되어야 되는데 미국 사람들은 주식한다고 당당히 말하죠. 왜 우리나라는 그렇게 숨길까요?
왜 그렇게 되는지 잘 생각해 보시죠. 아까 그 말한 그 부분 때문이에요. 아내 몰래 하다가 뭐 이상한 종목에서 투자해서 실패하고 남편 몰래 돈 빼갖고 하다가 또 이상한 거에서 실패하고 그런 거 말고 지금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뭐 현대중공업 이런 것처럼 정당하게 이 돈을 제대로 벌 수 있는 우리나라 대표 주식에 투자해서 돈을 벌면은 자랑하고 다니죠.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지금 인식의 전환이 필요할 때다.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코스피에서 오늘 HD 현대일렉트릭 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HD 현대일렉트릭으로 수익 엄청 나신 분들 주위에 자랑하고 다니십시오. 나 이렇게 해서 돈 벌었다. 너네도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종목 잡아라 하면서 설명도 해주십시오. 지금은 AI 시대다. 너도 챗 GPT 쓰지. 그거 하루에 그 너가 하는 말만큼 수천만 명, 수억 명이 얘기할 텐데 그 학습하고 추론하는 거 데이터 센터 뭘로 돌리냐? 전기 필요하지 않겠어? 진짜 여러분들 이거 여름에 우리 가끔 블랙아웃 뭐 위기설 막 나오잖아요. 그래서 막 냉장고, 에어컨도 조금 온도를 높이고 뭐 이 얘기 나오죠. 근데 지금 기본적인 상황 속에서도 이런데 지금 AI 시대가 닥쳤습니다. 그렇죠? AI에 대한 전략 우리 보통 1기가와트란 거 지금 많이 나오죠. 그래서 뭐 10기가와트니 5기가와트니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오픈AI가 뭐 5기가와트짜리 뭐 전력 그 데이터 센터 계획을 세웠습니다. 1기가와트가 100만 가구의 전력을 제공할 수 있는 양이 1기가와트예요. 5기가와트란 거는 500만 가구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데이터 센터가 확충된다면 여름에 폭염이 왔을 때 그거랑 겹쳐가지고 데이터 센터 AI발 셧다운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지금 그만큼 전력이 무기화됐단 말이에요. 전력을 지금 공급하지 못하면은 AI 싸움에서 집니다. 그걸 알았기 때문에 트럼프도 AI와 그다음에 전력 이 두 개의 이니셔티브를 갖고 가야 된다. 그걸 강조했기 때문에 젠슨왕도 칭찬을 한 것이고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표 종목인 HD 현대일렉트릭, 효성중공업, LS일렉트릭 지금 주가를 보십시오.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저번에 효성중공업을 했는데 효성중공업 저희가 할 때 한 160 됐나요? 200만 원 갔다 왔죠. 효성중공업. 우리나라 최고가라고 그때 말씀드렸죠. 삼양식품하고 효성중공업이 지금 한 주당 가격으로 1, 2등을 다투고 있는데 효성중공업이 지금 와 240만 원을 갔다 왔군요. 243만 2천 원을 찍었습니다. 250만 원. 이걸 이러다가 300만 원도 가겠습니다. 이거. 자, HD 현대일렉트릭은 오늘 드디어 100만 원을 장중에 찍었습니다. 자, 지금 조금 밀려있지만 장 초반에 100만 원을 찍으면서 HD 현대일렉트릭에 굉장히 그 기대감을 부풀게 했습니다. 자, 효성중공업 200만 원 돌파했고 HD 현대일렉트릭 100만 원 돌파했습니다. LS일렉트릭은 3번 타자죠. LS일렉트릭도 한번 3인방 중에 하나니까 봅시다. 자, 이것도 52만 원. 최고가가 52만 8천 원입니다. 자, 1, 2, 3인방이 지금 어떻게 됐죠? 1등 효성중공업 250만 원 가까이 갔고요. 2등 HD 현대일렉트릭 100만 원 찍고 왔고요. LS일렉트릭 50만 원 찍고 왔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AI 핵심주가 있습니다. 반도체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이끌고 있고 그걸 뒷받침해주는 이 전력 3인방이 지금 존재하고 있다. 그러니까 저렇게 한 주당 가격이 높은 겁니다. 자,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HD 현대일렉트릭의 3분기 실적이 나왔죠. 얼마 전에. 자, 국내 고압 차단기 매출이 증가하고 해외에서는 변압기 매출이 증가한다. 이런 걸 통틀어서 다 전력기기라고 합니다. 뭐 배전기기도 있고요. 그러니까 고압의 전기를 갖다가 이 일반 가정에 쓰려면 저압으로 바꿔줘야 되죠. 그게 변압, 압을 변화시킨다고 해서 변압기고 그걸 이제 나눠주는 것들이 배전기기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고압 차단기는 너무 높은 것을 너무 높은 압력이 있을 때 차단시켜주는 것들이죠. 자, 북미나 유럽 주요 해외 시장에서 변압기 판매가 확대되고 있다고 하죠. 자, 유럽 시장이 지금 늘어났네요. 유럽 시장. 전체 전력기기 매출도 87.7 늘었는데 유럽 시장 매출 수주잔고가 매출로 본격적으로 전환되기 시작한답니다. 그러니까 수주잔고가 쌓여 있다가 이제 그 시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전력기기가 납품되는 시간이 납품이 되면 완납을 받겠죠, 돈을. 그런 것들이 이제 매출이 찍히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출이 찍히기 시작할 전환이 되기 시작하니까 그 유럽 부분이 76.1% 증가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영업이익률이 24.8까지 올라갔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커뮤니티 좀 보겠습니다. 커뮤니티도 지금 뭐 다 행복하죠. 자, 야래야래 가보자. 저게 이제 뭔가 봤더니 원피스. 원피스에서 마침 저분이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단 게 아니에요. 요즘에 밈들도 다 자기가 의미를 찾아서 달지 아무 맹목적으로 다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자신의 어떤 나타내기 위한 것을 세밀하게 답니다. 저게 원피스에서 저 캐릭터가 전기를 다루는 캐릭터입니다.
능력이. 그래서 이 HD 현대 일렉트릭하고 굉장히 맞는 이 원피스의 캐릭터를 또 올려놓은 것이죠. 자, 일렉트릭 쇼크. 얘는 멈추지를 않네. 멈추지를 않네. 제가 2번 했군요. 멈추지를 않네 2번 해도 좋죠, 이거는. 멈추지를 않네 100번 해도 좋습니다, 지금. 안 멈추는 게 좋겠죠. 자, 초장부터 불기둥이 있어요. 아까 전에 장 초반에 올랐던 그림이다. 장 초반에 바로 100만 원을 터치하고 내려왔거든요. 자, 금년중 100만 간다고 내가 그렇게 읊었더니 그래도 너무 지금 빠르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의 항상 고민 여기서 나오죠. 자, 워렌 버핏도 그러면 버크셔 해서이가 애플에 40% 들어가 있는데 그럼 우리가 옛날에 투자 격언서에서 읽었던 아니면 증권방송에서 나오던 그 격언은 무엇인가?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아라.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라.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근데 자, 포트폴리오, 주식은 기공자에게 몰빵이 답인 것을. 그러니까 이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같은 경우에 HD 현대 일렉트릭 이런 종목 잘 잡아서 올인을 해서 수익금이 엄청 크면 솔직히 포트폴리오 배분해가지고 뭐 분산 투자한 효과보다 훨씬 더 큽니다. 그리고 지금은 가는 종목만 가기 때문에 오히려 안 가는 종목에 배분을 해버리면 그 기회비용이 날아가는 지금 상황이 돼요. 물론 이런 그 강세장에서의 어떤 해당되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자기의 투자 성향에 따라서 판단의 영역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투자의 정답은 없어요. 여러분들 증권방송에서 뭐 초보자들은 뭐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십시오. 계란은 한 바구니에 담지 마십시오. 그럼 한 바구니를 떨어뜨리면 계란이 다 깨집니다. 여러분 그럼 계란 후라이 못 먹습니다. 그럼 이러면 그게 뭘 강조하는 거죠?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고 나눠 담아라. 포트폴리오를 구성해라. 근데 무조건 정답인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도 지금 같은 상황에 지금 HD 현대일렉트릭은 기공자라고 표현을 했더라고요. 기공자 그렇죠. 기공자에게 돈을 투자해야지. 그럼 여기서 이제 거지들한테 돈을 나눠주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기공자에게 돈을 뭐 이게 몰빵이라는 단어 자체가 부정적인 어떤 뉘앙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분이 이제 여기서 표현한 거죠. 그 단어를 빌어서 이게 뭐 올인이라고도 할 수 있고 뭐 몰빵이라고도 하는 것들이 부정적인 것들이 왜 그러냐면은 이런 아까 전에 그거랑 똑같아요. 그런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의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투자에 몰빵을 해가지고 패가망신했니? 몰빵해가지고 뭐 집안을 다 거덜냈니? 이런 결과로 이어졌던 여러 사회 뉴스란의 그런 뉴스의 소식들이 머릿속에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럼 근데 그걸 바꿔 말하면 워렌 버핏도 몰빵했습니다. 애플에. 그렇게 어마어마한 자산의 40%라는 거는 개인 투자자로 따지면 거의 80, 90%한 종목에 넣은 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들은 자신의 투자 성향이나 어떤 그 주식시장의 어떤 상황에 맞게 판단을 해야 되지 투자에는 정답이 없다는 거 여기서도 알 수가 있겠고요. 자, 코스닥 종목 가겠습니다. HLB입니다. 자, 제가 HLB 저번에 그 뉴스 소식 그때 한번 할 때 했잖아요. 그렇죠? 그때 무슨 뉴스 나왔죠? 기억하시나요? HLB에 좋은 소식 나왔죠. 근데 주가에 좋은 소식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좋은 소식. HLB가 그때 뭐라고 했죠? 여성을 대우를 잘해줘서 여성이 일하기 좋은 기업으로 선정됐다고 얘기 나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무슨 얘기했습니까? 요즘에 보고서 그런 거 나오잖아요.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로 많이 들어보셨죠? 뭐 아주 소기업은 그런 그 보고서 낼 돈도 없으니까 인력이 없으니까 안 내고 좀 큰 규모의 기업들은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라고 냅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그동안 고도 성장을 하려고 막 솔직히 말해서 환경 오염이고 뭐 인력을 갉아먹고 그거는 조금 제쳐두고 일단 성장을 위해 달려왔잖아요. 한강의 기적을 위해서. 그 와중에 뭐 우리 아버지 세대들, 할아버지 세대들은 정말 인력이 갈려나갈 정도로 자기 몸이 다 박살날 정도로 일을 해서 그 회사에 어떤 이익을 갖다 준 것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환경 오염을 생각하면 발전을 일단 못하죠. 환경 오염을 막 없애고 갔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도 그걸 생각해 볼 때가 됐으니 그런 지속 가능한 경영이 가능한 쪽으로 보고서를 하자 해서 뭐 기업이 뭐 환경 오염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인간에 대한 어떤 대우 이런 것도 넣어가지고 보고서를 내긴 하는데 그래서 제가 JYP 예를 들었잖아요. 예를 들어 음반에 썩는 용지를 쓴다던가 이런 거예요. CD나 이제 LP는 안 쓰지만 CD나 이제 판에 옛날에 들어가던 거나 필름지 이런 거 안 썩는 거 말고 썩는 종이 넣고 뭐 이런 것들이 그러면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에서 점수가 좋게 나오겠죠. ESG 경영 이런 것도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 당장에는 주가에 뭐 올라가는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오히려 예를 들어 JYP는 트와이스 앨범이 많이 팔리면 트와이스 앨범에 썩지 않는 종이가 들어가지 않고 안 썩는 종이가 들어가서 환경 오염을 시킬지언정
그 점수가 높은 것보다는 트와이스 앨범 많이 팔린 게 더 점수가 좋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도 HLB가 이 여성들을 위한 기업인 것이 좋다. 근데 뉴스가 나왔지만 HLB 주가는 떨어졌거든요. HLB 주가에 좋은, 그리고 HLB 주주님들이 기다리시는 뉴스는 뭐였냐, 이런 뉴스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상한가 가까이 가버리잖아요. 물론 지금 리보세라닙에 대한 얘기는 아니고 지금 영국계 글로벌 자산운용사 LMR 파트너스라는 회사가 2,069억 원짜리 전략적 투자를 진행했습니다. 지금 이게 지금 UBS가 주관사로 참여를 해가지고 120억 달러 규모의 운영 자산을 갖춘 이 지금 영국 런던 기반의 자산운용사가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의미가 깊다는 것이죠. 그동안 진양곤 회장님, 우리 여기도 팬덤이 워낙 강한데 곤사마님 하면서 주주총회 때도 여기 젊은 주주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주주총회 때 플랜카드를 만들어가서 곤사마님 막 응원을 합니다. 워낙 열심히 하시잖아요, 사실. 이게 언론에 무조건 뭐 나오는 거 얼굴 비춘다고 뭐 열심히 하는 건 아니지만 나오면 진짜 진심 어리고 막 눈물도 보이고 이러잖아요. 인간미가 넘치잖아요. 그래서 팬덤이 많이 생겼는데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그분이 열심히 뛰면서 하려고 했던 게 외국계 자금 유치였거든요. 근데 드디어 외국계 자금이 유치가 됐습니다. 그 자금으로 지금 뭘 할 수 있느냐? 지금 미국 뭐 여기 내용은 있는데 뭐 복잡해요. 뭐 신주 인수권부 사채도 나오고 HLB 뭐 교환 사채도 나오고 하는데 어쨌든 이거는 채권의 형태를 지금 띠고 있는데 주식으로 교환하거나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뭐 그런 것들이에요. 옵션부 채권인 것이죠. 자, 어쨌든 해당 자금을 미국 자회사 엘레바의 개발 및 글로벌 상업화 추진 목적으로 사용하게 된 것이에요. 근데 어쨌든 간에 HLB는 현대라이트 보트로 시작했지만 저게 현대라이트 보트예요. 원래 이게 조선 기자재 업체입니다. 물론 뭐 우리가 지금 가정일 수도 있는데 지금 조선주가 워낙 잘 나가잖아요. 그래서 뭐 혹여 현대라이트 보트 시절에 그냥 현대라이트 보트 구명정 만든 업체거든요. 그러면 이제 조선 기자재로 뜰 수도 있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상상을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누구나 얘기했듯이 아시듯이 지금 바이오 기업으로 변신됐죠. 그리고 지금 매출도 바이오 기반의 매출이 늘어나면서 저기 거래소랑 코스닥 위원회에서도 인정을 했어요. 그걸 바꿨어요. 업종을 변경시켰단 말이에요. 그걸 쉽게 바꿔주지 않거든요. 보수적이기 때문에. 그걸 쉽게 바꿔주면 말이 안 되죠, 그러면? 그럼 예를 들어서 바이오가 잘 나가면 그리고 음식료 시향이 안 좋아요. 그럼 음식료주가 어떻게 해버리면 되겠어요? 사업 목적에 갑자기 바이오를 추가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 날에 떡상해요. 그리고 만약에 거래소에서 야 바이오를 사업 목적에 추가했대. 쟤네 바이오 업종을 변경해줘.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시장에 대혼란이 오죠. 그렇게 되면 쉽사리 안 바꿔줍니다. 기본적으로 매출이 50%가 넘어야 돼요. 근데 현대라이트 보트는 아직도 HLB 이름을 갖고 있지만 바이오 업종으로 실질적으로도 변화를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죠. 라이트 보트가 뭐 구명정이 팔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임상들이 중요한 거죠. 임상의 돈이 어마어마하게 드는 것이고 지금 알테오젠이나 이 리가켄바이오, 펩트론 그리고 뭐 이런 것들 있죠.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10위권 안에 있는 이런 종목들은 기술 수출 플랫폼 업체입니다. 근데 HLB나 신라젠, 코오롱티슈지는 원샷 원캐리어 지금 신약 개발을 위해서 나가는 기업이기 때문에 임상의 돈이 어마어마해요. 뭐 알테오젠이나 이런 데도 어마어마하지만 거기는 기술 수출을 하면서 마일스톤을 꽂아서 중간중간에 수요를 받으면서 나가는 케이스고 얘네는 지금 일단은 임상을 통과를 시켜가지고 뭔가 단계를 넘어서거나 신약을 내놔야지만 큰 효과가 있는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리보세라닙이 될 것 같을 때는 엄청나게 갔다가 리보세라닙이 항서제약에 뭐 실수나 뭐 어떤 오류로 인해서 안 된다고 하니까 갑자기 그 시작점으로 돌아가 버리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중간이 없다는 거예요, 신약 개발 업체는. 그러니까 당연히 돈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중요한 거죠, 이게. 이른바 우리가 총알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연예인들도 그런다고 하잖아요. 총알로 계속 버티면서 얘가 인기가 없어도 방송에 계속 꽂으면서 얼굴 비치면 어느 순간 딱 떠가지고 넘어가는데 그 딸깍 고개를 못 넘어가서 돈이 떨어져서 총알이 떨어져서 연예인 꿈을 포기하고 뭐 이런 거 많이 보시죠. 이것도 똑같거든요. 임상의 어떤 단계를 넘어설 때마다 돈이 어마어마하게 드는데 그 단계만 넘었으면 뭔가 개화를 할 것 같은데 이 총알이 부족해서 그냥 거기서 머물러 버리는 거죠. 주저앉아 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중요한 뉴스고 그래서 급등을 하는 것이고요. 엘레바의 임상개발 및 글로벌 상업화 이 추진 목적이니까 어쨌든 이쪽에 자금을 쓸 수 있다는 게 지금 굉장히 지금 좋은 지금 효과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저번에 그 뉴스 나올 때는 주가가 내려가는데 오늘은 급등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커뮤니티를 보겠습니다. 커뮤니티에 어떤 글들이 있을까요? 자, 운전 난폭해요. 뭐 원래 그렇습니다. HLB 스타일상 그럴 수밖에 없죠. 제가 말했듯이 중간이 없습니다. HLB는.
그러니까 리보세라닙이라던가 자회사 엘레바에서 임상 결과가 좋게 나오면 완전 폭등을 해버리고 임상 결과가 실망스럽게 나와버리면은 그냥 완전 그게 주저앉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하한가입니다. 그러니까 운전 자체가 난폭할 수밖에 없어요. 이 상태가. 자, 그리고 저거는 귀여우셔가지고 제가 하나 캡처해놨는데 스벅 잘 먹고 가요. 그렇죠? 5,800원. 즉 아메리카노 하나는 먹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HLB 한 주 판매에서 스벅 정도 벌었다 이러시면서 빠지신 분도 계시고요. 자, 신입생들 환영합니다. 자, 신입생도 이게 많이 들어올 겁니다. 지금 HLB가 오늘 급등하다 보니까 자, 제가 20%라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좀 내려와서 19.42% 정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신입생분들 오늘 이거 보고 들어가신 분들 많을 거예요. 그래서 신입생들 또 환영해주는 이런 커뮤니티의 화기애애한 분위기고. 자, 참고 기다리니 이런 날이 오는구나. 자, 이건 진짜 기쁘지 않을까요? 마이너스 300이었는데 플러스 500이 됐다. 와, 이거 진짜 정말 잘 참으셨고 정말 여기서 이제 또 고민이 될 텐데 플러스 500이라 어쨌든 마이너스 300에서 플러스 500 됐으면 800 번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참고 기다리니 이런 일이 오는 거다. 결국에는 저번에 이제 그 시작 저점까지 내려갔죠. 2023년도 말에 리보세라믹으로 뜨기 전에 그 저점까지 거의 내려간 상태에서 지금 다시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살짝 마이너스 났다가 플러스가 된 상황입니다. 어쨌든 축하드리고요. 자, 이제 하는 말이지만 HLB 들어가길 잘한 것 같다. 그쵸? 지금은 뭐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데 지금 여기서 이제 이 자금 수요를 받은 것을 계기로 해서 엘레바의 임상이 진행되고 또 항서제약과 함께 추진하고 있는 그 리보세라닙 병용요법 있죠. 이게 빨리 결과를 내야 정말 FDA 문턱에서 정말 그것도 정말 솔직히 말해서 그 문지방 있죠. 문지방 여러분들. 문지방만 넘어서면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데 그 문지방을 못 넘어서는 막 가위 눌리면 그런 거 있으시죠? 잠자는데 가위가 눌려서 문지방이 정말 창호지처럼 얇은데도 못 넘어가는 그 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계속 HLB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이제 하는 말이지만 HLB 들어갈 잘한 것 같다. 이런 분이 지금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 마음이 지금 유지가 되게 주가가 좀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알테오젠 이런 것들은 잘 갔기 때문에 이제 신약 개발 업체 있죠. 코오롱 티슈진, 신라젠 이런 HLB. 여기가 우리나라의 어떤 K 신약을 한번 터뜨려 주기를 K 뷰티처럼 뭐 바라봅니다. 자, 오늘 준비한 사파를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그 고민을 제가 담았거든요. 이게 솔직히 정답이 없습니다. 진짜로. 이게 누가 주입해서도 안 되고요. 여러분들도 한쪽만 믿으시면 안 돼요. 아니 누가 뭐 야 제가 또 그 아까 워렌 버핏 얘기했다고 야 워렌 버핏은 신이잖아. 워렌 버핏도 애플에 올인 투자했는데 우리도 한 종목만 해야지 왜 여러 개래. 그냥 이렇게 맹목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여기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아라. 이거는 이게 여러 개 담은 거고 이게 그런 계란을 반대는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으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어떤 게 유리할지는 이 상황에 따라 틀려지는 거죠. 땅이 막 흔들려서 지진 나버리면 저거 하나 떨어지면 깨지는 거고 여러 바구니에 있으면은 괜찮은 거지만 지진이 안 일어난 상태 굉장히 좋은 상태에서는 오히려 저게 더 좋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의 어떤 생각에 지금 그 맡기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도 정답을 제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솔로몬도 와서 고민할 정도의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고민하는 어떤 꽁트식으로 한번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란은 한 바구니에 아니면 여러 바구니. 아, 그것이 고민이로다.
일단 그간 숨가쁘게 올라왔던 코스피 어제 4,200선까지 넘어졌었는데요. 오늘은 조금 쉬어가는 모양새입니다. 지금 4,200선을 내려놓고 계속해서 낙폭을 키워가고 있는 코스피인데요. 어제 거래대금의 3분의 1가량을 차지했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오늘 차익 실현 매물이 빠르게 나오게 되면서 지수 자체적으로도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시간 양 지수 상황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지 지수 상황 열어보시죠. 오늘 코스피 코스닥은요, 수급도 엇갈리고 있고요. 지수 자체적으로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코스피 쪽으로는 1% 넘는 낙폭을 지금 기록하면서 전장 대비해서 70포인트가량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4,150선까지 밀렸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장중에 오름폭을 키워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1.64%가량 오르면서 929포인트 지나가는데 오늘 장중에 930선도 넘어섰다라는 점 함께 말씀드립니다. 수급 상황도 체크해 보시죠. 오늘 코스피 매매 동향은요,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도가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외국인의 매도세가 거센데 지금 1조 3천억가량 팔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관도 4천억 넘게 코스피 시장을 팔고 있습니다. 오늘 개인만이 1조 7천억가량 코스피 강하게 사고 있다는 점 체크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매매 동향도 열어보시죠. 오늘 코스닥은요, 코스피와는 엇갈린 흐름 보여줍니다. 장 초반만 하더라도 외국인과 기관은 팔자세였고요. 개인은 순매수 기조를 유지를 했는데 장이 진행됨에 따라서 외국인과 기관, 메이저 주체 수급이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지금 순매수로 전환이 됐고요. 외국인 200억가량 순매수, 기관도 600억가량 순매수 중입니다. 다만 개인은 순매수에서 순매도로 전환, 600억가량 팔자세 보이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동향도 체크해 보시죠. 일단 연준 이사들이 지금 12월 금리 인하에 대해서 계속해서 신중한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강달러 기세가 지금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개장보다 7원가량 오른 1,439원대 지나갑니다. 원달러 환율 1,439원 지나가면서 1,440원 선을 지금 넘어서는 것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 함께 말씀드립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장 상황 살펴봤는데 그렇다면 오늘 주목해볼 만한 투자 뉴스는 어떤 게 있을지 저와 함께 계속해서 이어가 보시죠. 항암 신약 개발 기업인 HLB가 영국계 글로벌 자산 운용사인 LMR 파트너스로부터 약 2천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라는 소식에 HLB의 그룹주가 일제히 급등하고 있습니다. 전날 HLB그룹은 LMR 파트너스가 회사에 1억 4,5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069억 원 규모의 전략적 투자를 진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투자는 HLB그룹 창사 이후 첫 글로벌 자본 투자 유치인데요. HLB는 간암 신약인 리보세라닙의 미국 FDA 품목허가 재신청을 앞두고 글로벌 자본을 유치해서 안정적인 신약 개발의 발판을 마련했다라는 평이 나옵니다. HLB그룹은 간암 신약 재신청과 담관암 신약 허가를 앞두고 해외 자산운용사의 자금이 유입됐다며 글로벌 자본과의 협력이 본격화되는 신호탄이라고 말했는데요. 이 소식에 오늘 그룹주가 일제히 급등, HLB 생명과학 등은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현재 시간 주가 함께 체크해 보시죠. HLB 지금 18%가량 급등하고 있습니다. 56,000원 선 지나가고 있는데 장중에 지금 20% 넘는 급등세였는데 오름폭을 조금은 줄였고요. HLB 생명과학은 상한가 유지하고 있습니다. 5,200원 선 거래되고 있고 HLB 글로벌도 상한가 현재 시간 기준으로 도달했습니다. 2,580원 선 거래됩니다. HLB 제약도 오늘 23% 넘게 큰 폭으로 튀어오르고 있습니다. 18,240원 선 현재 시간 거래되고 있습니다. 삼성 SDI가 테슬라에 3조 원가량의 ESS 배터리를 공급한다라는 단독 보도에 오늘 주가가 최고 9% 오르며 신고가를 경신했는데요. 다만 삼성 SDI 측은 오늘 아침 해당 기사 관련해서 배터리 공급 논의는 진행 중이지만 구체적인 확정 사항은 없다고 공시했습니다. 어제 관련 보도에 따르면 삼성 SDI는 스텔란티스와 인디애나주에 세운 합작 LFP 공장 라인을 ESS 공장 라인으로 전환해서 테슬라에 총 3조 원가량의 ESS 배터리를 납품한다고 전했습니다. 3년 동안 매년 10기가와트시의 안팎의 배터리를 공급하는 건데 계약 규모는 총 3조 원가량입니다. 오늘 LS증권은 테슬라의 담당 임직원이 지난주 방안에 삼성 SDI와 배터리 공급 핵심 사안을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보수적인 가정 시 연간 추가 매출액은 약 6,400억 원으로 전망된다는 의견을 냈는데요. 다만 삼성 SDI의 신중한 입장에 주가는 오름폭을 줄였습니다.
그간 테슬라는 중국 CATL 배터리를 주로 사용해 왔는데 미국의 탈중국 기조가 한국 기업에는 반사이익을 주고 있다는 분석 속에 국내 2차 전지주가 일제히 동반 강세입니다. 주가 함께 확인해 보시죠. 삼성 SDI 오늘 9% 넘게 오르기도 했는데 지금 4%가량 오르고 있고요. 34만 1,500원 선 오늘 52주 신고가 경신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주가도 오름폭을 조금 줄였습니다. 현재 시간 0.4%가량 상승 47만 7,000원 선 거래되고요. 에코프로 주가도 3%가량 상승 중입니다. 97,700원 선 오늘 10만 원 선을 넘어서며 거래되기도 했는데 오름폭을 함께 줄여가는 모습 체크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첨단 인공지능용 칩 블랙웰이 중국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들에게도 제공되지 않을 것이라는 트럼프 대통령 발언이 시장에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2일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엔비디아가 최첨단 칩을 중국에 판매하지 않는다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라는 의견을 밝혔는데요. 이어서 가장 최신 칩은 미국의 다른 나라에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인터뷰에서의 발언이 중국에 대한 제재성 발언인지 아니면 다른 국가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건지에 대해서는 아직 의문이 남아있는 상태인데요. 앞서 미국이 엔비디아의 최신 GPU를 미중 간 협상 카드로 쓸 것이란 전망에 선을 긋기 위한 발언으로 파악됩니다. 다만 앞서 한국은 26만 장가량의 엔비디아 블랙웰 칩 공급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우려는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그간 급등했던 반도체주 이 소식에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고 있습니다. 일단 주가 흐름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2.7%가량 낙폭을 키우고 있고요. 11만 전자 오늘 내려놨습니다. 10만 8,100원 선 거래됩니다. SK 하이닉스 주가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일단 4% 넘는 하락세고요. 60만 원 선 마찬가지로 내려놨고 59만 2천 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현대차 주가도 4% 넘게 밀립니다. 27만 8,500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오늘 시장은요, 반도체주들이 쉬어가면서 지수 자체적으로도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에서 AI 기술주 훈풍은 연일 불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AI에 대한 전망 또한 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장이 잠깐의 쉬어감일지에 대한 전략은 잘 세워보셔야겠는데요. 앞으로 이에 대한 전략 저희와 함께 이어서 구체적인 이야기 나눠보시죠. 코스피 4,200시대입니다. 이어서 시장 분석 권소연 마케리 센터장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센터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어제 4,200 그 포인트 네. 손을 보고야 말았습니다. 네, 이제 이 시대가 열리는군요. 어떻게 네. 보셨습니까? 예. 뭐 기뻤죠. 네. 사실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이렇게 투자를 하지 않아도 우리의 노후 자금,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국민연금만 봐도 네네. 지금 국내 증시가 이렇게 오르면서 뭐 수익률에 대한 수치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막 올 들어서 아마 2자릿수 수익률을 기록한 것 같은데 네. 그런 면에서 보면 모든 국민이 지금 국내 증시 상승의 그 수혜를 누리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흐뭇했는데 오늘은 좀 조정을 받고 있네요. 네. 어찌됐건 그 시장 상승에 대한 자신감 개인들이 좀 밀어붙이고 있는 게 네. 아닌가 이런 네. 생각이 들고요. 주역은 반도체 주 아니었겠습니까? 예, 네, 오늘 예. 뭐 이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모두 이제 하락세를 보이고 있긴 한데 네네. 워낙 단기간에 가파르게 올랐으니까 네. 뭐 조정을 좀 거쳐갈 만한 시기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게 올해 들어서 어제 종가 기준으로 보면 삼성전자 109% 올랐고 SK 하이닉스가 257% 엄청 올랐죠.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시가총액이 올 들어서 합쳐서 한 660조 원 정도 늘었거든요. 네. 그래서 전체 코스피 시장에서 이 두 종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31.89% 이제 역대 최대치를 차지했는데 거의 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주도하는 증시 상승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센터장님이 에이펙 이벤트로도 불을 더 지핀 모습이 네. 있었습니다. 맞아요. 지금도 예. 계속 이제 에이펙 이벤트 효과는 좀 이어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네네네. 사실 이제 주요국 정상들이 경제 총 집결했잖아요. 뭐 트럼프도 오고 시진핑도 오고 뭐 이제 뭐 우리가 이제 화면에서 보던 이 정상들을 다 이제 경주에서 볼 수 있었는데 사실은 이제 제일 주목받은 사람은 젠슨 황 엔비디아 CEO였던 것 같아요. 그냥 네. 느낌상으로는 센스틸러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정의선 현대자그룹 회장과 셋이서 이제 시맥한 거는 아직까지도 계속 회자가 되고 있고 지금 그
깜부치킨? 네, 삼성전자는 뭐 예약이 뭐 굉장히 찼다고 하고 뭐 그 앉아 있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하기도 하고 뭐 이렇다던데 네. 뭐 거기에 이어서 지포스 게이머 페스티벌 가서 발언한 내용들이라든가 뭐 이재명 대통령과 면담하면서 한 얘기 등이 이제 한국 반도체 산업에 이 대한 기대를 엄청 키워놓은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에이펙 정상회의 첫날에 이 젠슨 황 CEO가 이 대통령하고 면담하면서 엔비디아가 우리나라의 그래픽 처리 장치 GPU를 26만 장 공급하고 국내 반도체 업체인 이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로부터 이 HBM 고대폭 메모리 조달을 확대하겠다라고 밝힌 게 제가 보기엔 이제 결정적이라고 보는 건데 예. 그동안 사실 엔비디아 GPU는 돈 있다고 살 수 있는 건 아니었었어요. 워낙에 전 세계가 AI 투자 전쟁을 벌이고 있고 그만큼 칩 확보가 전쟁이었는데 그러니까 칩을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AI에 대한 이제 산업을 얼마나 발전시키느냐의 이제 관건이었는데 예. 빅테크 업체들뿐만 아니라 이제 전주 국가 차원에서도 이런 GPU 확보 노력을 굉장히 많이 기울였잖아요. 이렇게 수요는 굉장히 많은데 공급은 달리니까 이 확보하는 거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사실 AI 산업의 미래가 결정된다라고 네, 해도 네. 과언이 아니었는데 뭐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런 칩들은 뭐 품귀 현상이 발생하기도 했었는데 이 와중에 26만 장을 확보했다. 이거는 굉장한 호재였던 거죠. 네. 그렇다면 26만 장이면 이제 상당한 규모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어디에 쓰이는 건지 일단 핵심 무기는 받았으니까 맞아요. 그 이거를- 사용처 이게 되게 궁금하지. 맞아요. 어디 어떻게 배분하느냐가 예. 이제 중요한데 일단은 이제 한국 정부의 5만 장 그리고 삼성전자, SK그룹, 현대차그룹에 각각 5만 장씩 하면 이제 20만 장이잖아요. 네. 여기 이제 네이버에 한 6만 장 그래서 26만 장을 공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리고 어제도 사실 이제 SK그룹이 행사를 하나 했었잖아요. SK AI 서밋 2025라는 행사를 했었는데 거기서 최태원 회장이 발언한 내용 중에 GPU를 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예. 그걸 써서 뭘 할 것이냐가 중요하다라는 발언을 했는데 그게 진짜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기업들은 이 GPU를 받아서 아마도 이제 뭐 여러 군데 이제 투자를 할 텐데 기업들이 어디에다 이걸 쓸 것이냐라고 보면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AI 팩토리하고 네. 피지컬 AI에 주력할 거라고 보는데 이게 뭐 AI 팩토리는 우리가 다 알잖아요. AI를 적용해서 얼마나 산업 현장에서 제조의 그 효율성을 높이고 이제 이럴 것이냐라는 거고 피지컬 AI는 사실 AI가 그동안에는 디지털 공간에 조금 머물러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물리적인 공간에서 직접 행동하고 상호작용하고 이런 데 쓰는 거를 이제 우리가 피지컬 AI라고 부르는데 뭐 대표적으로 로봇이라든가 뭐 자율주행 자동차라든가 뭐 드론 운송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피지컬 AI를 적용한 분야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일단 뭐 삼성전자는 반도체 AI 팩토리를 구축하는데 이 GPU를 쓰겠다고 했고 SK그룹도 AI 팩토리라든가 AI 데이터 센터를 이제 2027년까지 건설해서 이 아태 지역의 AI 거점으로 만들겠다라는 계획을 좀 밝혔고요. 현대차그룹도 뭐 현대차그룹은 어쨌든 이제 자동차를 만드는 곳이니까 네. 뭐 자율주행차라든가 로봇 분야의 핵심적인 기술을 이제 개발하는데 이 AI를 그러니까 GPU를 쓸 건데 그래서 피지컬 AI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라고 했고 또 엔비디아하고 함께 이제 30억 달러를 좀 투자할 예정이라고도 밝혔고요. 네이버는 이제 차세대 피지컬 AI 플랫폼을 만들어서 이제 반도체라든가 뭐 조선, 에너지 뭐 이런 고가 주력 산업 현장에 적용한다라는 계획을 밝혔었어요. 그런데 이제 간밤에 좀 변수가 생기긴 했었죠. 방금 네. 뉴스에서 보셨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한마디가 좀 불안감을 불러오고 있긴 한데 뭐 이게 오늘 반도체 주가에도 뭐 조정 양상도 좀 있지만 이 트럼프의 한마디가 좀 발목을 잡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한데 뭐 사실은 중국을 겨냥한 멘트긴 한데 그 멘트 뒤에 붙인 최첨단 반도체는 미국 말고는 누구도 갖지 못하게 할 것이라는 이제 발언 그리고 그 이제 인터뷰 이후에 대통령 전용기에서도 기자들의 또 한 말이 있잖아요. 막 나온 새 블랙웰은 다른 모든 반도체보다 10년이 앞서 있다. 네.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을 것이다. 이 다른 사람 중에 하나가 이제 한국이 되지 않을 것이냐. 이미 젠슨 황은 와서 26만 개 공급하겠다고 했는데 이거를 이제 미국이 뭐 정책 이런 것들을 이제 막아 놓으면 사실은 이제 젠슨의 이런 발언이 사실 소용이 없는 거기 그게 되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 좀 우려가 좀 작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수출 통제가 어떤 방향으로 갈지는 좀 지켜봐야 될 텐데 네. 뭐 그냥 제 느낌으로는 그냥 중국을 견제한 발언 중에 나온 거기 때문에 예. 이거는 딱히 이거를 한국에 타겟팅해가지고 뭔가 수출 제한하거나 이러지는 않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저는 해봅니다. 그래서
뭐 아침에도 여쭤봤는데 크게 제한은 없을 것이다 이런 또 의견이 있더라고요. 네. 오늘 잘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에 따른 돈 또 따라와야 될 텐데 네, 그쵸. 예산 편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쵸. 만만치 않을 것 같긴 한데 맞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게 사실 예. 26만 장의 GPU를 공급하겠다고 네네, 했는데 네. 공급 금액이라든가 계약 조건을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어요. 예. 민간 기업들이 공급받는 GPU는 뭐 기업이 부담하긴 할 텐데 일단 정부가 5만 장을 받기로 했잖아요. 이 사실 정부가 AI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사들인 GPU를 구매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배정해놓기는 했어요. 그래서 기재부하고 과기정통부가 정부 배정 목표 물량을 사실 이제 5만 장을 책정을 했고 그 중에 이제 1차 추경 때 1조 4,600억 원 배정했고 그리고 내년 예산안에 2조 841억 원을 편성을 해놓은 상태인데 예. 우선 내년까지 GPU 2만 5천 장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이제 세우고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를 해놓은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젠슨왕 CEO가 한국 정부에 5만 장을 공급하기로 약속을 하면서 어쨌든 이제 AI 인프라 구축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전망이 좀 되고 2만 5천 장에 대한 예산을 배정을 했는데 네, 5만 장을 이제 주겠다고 하니까 이 5만 장에 대한 그러니까 추가로 2만 5천 장에 대한 예산을 추가로 확보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 그렇게 되면 한 2만 5천 장 정도 확보하는데 정부가 배정한 예산이 한 3조 5천억 원 정도인데 남은 2만 5천억 원을 추가로 확보하려면 3조 5천억 원을 추가로 이제 배정을 해야 되는 건데 뭐 그래서 이제 업계 일각에서는 뭐 내년 예산안에 뭐 이 비용을 증액하거나 아니면 AI 추경을 내년에 따라 하지 않겠냐라는 전망이 좀 있었는데 좀 전에 오늘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에서 예산안 관련 시정 연설을 네네, 했잖아요. 네. 키워드가 아주 이제 명확한 키워드는 AI였어요. 예, 예. 그래서 내년 예산 규모를 728조로 제시를 하면서 그 했던 멘트 중에 하나가 정부가 마련한 2026년 예산안은 AI 시대를 여는 대한민국의 첫 번째 예산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대전안에 총 10조 1천억 원을 편성하겠다. 올해 예산 3조 3천억 원보다 이게 3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말한 게 우리가 이제 산업화 시대에 하루 늦으면 한 달이 뒤처지고 정보화 시대에는 1년이 뒤처졌는데 네, AI 시대에는 하루가 늦으면 이제 한 세대가 뒤처지기 때문에 이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예산은 과감하게 편성해야 된다라고 이제 하면서 10조 이상을 편성을 한 거죠. 네. 그래서 이 전체 시정연설을 보면 AI 산업에 투자하기 위한 예산 확보 필요성을 설명하는 데 굉장한 시간을 할애를 했어요. 그만큼 정부가 AI에 대한 투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의지를 갖고 추진하고 있다는 거를 오늘 시정연설에서도 좀 확인할 수 있어서 여기에 대한 예산 확보는 통과만 된다면 네.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센터장님이 앞서서 에이펙 2025 이렇게 분석해 주시면서 젠슨왕 CEO가 신스틸러 역할을 똑똑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확실히 분위기는 환기시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이제 뭐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때문에 이제 우리가 엔비디아의 최첨단 GPU를 네네. 확보할 수 있을지 불확성이 좀 생기기는 했는데 네. 그 GPU를 확보할 수 있다 없다를 떠나서 젠슨 황이 한국에 와서 이제 뱉은 여러 가지 말이 한국에서 살고 있는 우리 스스로의 자신감을 굉장히 북돋아준 게 아닌가. 사실 우리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살고 있으면서 한국의 여러 가지 이런 강점들을 조금 폄훼하고 좀 이제 저평가했던 스스로. 부분, 예, 네, 그런 게 좀 네, 있었다고 네. 생각을 네.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젠슨 황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이 한국의 특히 기회가 될 수 있는 시기다. 한국은 뭐 소프트웨어라든가 제조업, AI 역량이 있고 세계적으로 3가지 기본 핵심 기술을 가진 몇 나라 안 되는 그 나라 중에 하나다라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게 오픈AI의 샘 올트만 CEO도 어제 열린 그 SK 행사에서 뭐 영상이긴 하지만 이런 발언들을 좀 했었어요. 한국은 이미 탄탄한 정부 비전을 갖고 있고 예. 또 명확한 국가 목표가 있고 또 세계적인 수준의 기술 인재들이 이제 있는 나라라서 뭐 글로벌 AI 도입 선도국이라고 평가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외에서 평가하는 한국은 굉장히 AI 최적화된 뭐 사실 우리 반도체 산업도 갖고 있고 뭐 그리고 배터리도 세계 최고 수준이잖아요. 그리고 뭐 원자력이라든가 화력, 뭐 송배전 같은 전력 부분의 핵심 기술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이고 뭐 이래서 어찌 보면 반도체, 에너지, 전력 이런 게 AI 산업 발전에 있어서 굉장히 핵심적인 필수적으로 필요한 산업인 건데 우리나라는 각 분야에서 다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갖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거기다 정보의 육성이 이제 얹어져 있고 이거를 할 수 있는 인재들도 확보가 되어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나라가 굉장히 이제 AI의 이제 선도국이 될 수 있는 좋은 여건이라는 거를 이제 외부의 우리나라가 아닌 그 외부의 이 AI 업계를 선도하고 있는 인사들의 입을 통해서 확인하는 네. 계기가 됐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그러면 이 AI 관련된 업종들을 사도 되겠네라는 예.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죠. 네. 최근 이제 삼성전자도 10만 전자를 넘고 SK하이닉스도 어제 60만 네. 원을 넘으면서 대단하다는 생각을 네. 했고 뭐 어디는 또 100만 원까지 갈 것이다. 네. 이런 분석들이 쭉 나오던데 반도체주 더 오르겠죠? 이 생각이 여쭤봐요. 그러니까 이게 뭐 주가는 이제 네네. 신의 영역이니까 네. 사실 주식을 고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매수 매도 타이밍이라서 그 네네. 타이밍을 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어제 SK하이닉스에 대해서 목표 주가 100만 원이 등장했어요.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17만 원까지 나왔는데 네. 두 목표 주가 모두 SK증권이 제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SK증권 가장 높은 목표 주가를 제시한 SK증권이 어떤 논리로 이런 이 목표 주가를 제시했는지를 좀 보면 그동안에 메모리 반도체 기업의 가치 평가를 할 때 우리가 PBR 기준으로 해서 주가 순자산 비율이라는 건데 이게 AI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면서 이거를 이제는 PER로 봐야 된다. 예. 이제 얼마나 수익성이 있냐, 그 벌어들이는 영업이익 대비 얼마나 이제 몇 배수로 적정 주가를 봐야 되냐라고 봐야 된다라는 건데 사실 그동안 우리가 PBR을 기준으로 봤던 이유는 이 반도체 산업이라는 게 뭐 스마트폰이라든가 서버 같은 이제 전방 산업의 경기에 따라서 굉장히 이제 호황 불황이 좀 갈리면서 이익 변동성이 컸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 산업이 대표적인 시클리컬 산업 중에 네네네. 하나였는데 그래서 침체기가 있으면 침체기를 오래 좀 지나야 호황기가 찾아오고 호황기가 왔으면 다시 좀 침체기로 접어들고 이런 이제 그 주기를 좀 가졌었는데 이제 그래서 이제 이 이익 변동성이 크니까 이익을 기준으로 주가를 평가를 하기보다는 순 자산 대비 주가가 얼마인지를 보는 PBR로 평가를 한 면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게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고객사들은 뭐 당장 뭐 3개월, 6개월, 1년 단위가 아니라 장기 공급 계약을 요구를 하고 그러니까 반도체 업체들은 원래는 먼저 설비를 증설을 해놓고 수주를 하는 선증설 후 수주였는데 이제는 먼저 수주를 해놓고 네. 거기에 맞게 설비를 증설을 하는 그러면 이제 이거에 대한 불확실성이 없어지는 거죠. 일단 수주 잔고를 확보하게 되는 거니까 그러면서 어느 정도 메모리 산업이 실적도 안정성을 갖춰가는 뭐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반도체 산업은 거시 환경, 그러니까 경제가 안 좋고 경기가 안 좋고 이러면 반도체 산업도 좀 꼬꾸라질 수밖에 없는데 지금 거시 환경은 안 좋은데 실적 예측은 가능해지는 네. 장기 공급 계약들이 많아지고 잔고가 쌓여있기 때문인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PBR 기준으로 주가를 평가하는 식으로 기준을 바꿔도 되지 않겠냐라는 건데 그렇게 PBR이 아니라 PER로 바꿔서 보면 삼성전자는 17만 원 갈 수 있고 네. 하이닉스는 100만 원 갈 수 있다라는 어. 논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최근의 주가 상승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이 산업의 구조적인 변화가 반영되기 시작하면 이제 장기 우상향하는 추세에 접어든 거 아니라는 이제 그 분석인 건데 뭐 이게 비단 SK증권만의 분석은 아닌 것 같아요. 어제 그 일본 노무라 증권도 SK 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를 84만 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거든요. 네. 2027년까지 메모리 슈퍼사이클이 이어지는데 내년 그 와중에 이제 내년 SK 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이 아마도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인 TSMC를 넘어설 것이다 이런 네. 전망도 내놓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사실 여의도 증권가의 SK 하이닉스 목표 주가의 이 밴드를 보면 대략 55만에서 60만 원 정도 수준이거든요. 근데 이미 이제 60만 원을 그럼요. 넘어섰다가 지금 네, 잠깐 이제 네. 좀 내려오긴 했지만 뭐 목표가의 상단은 거의 넘어선 상태고 또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지난달에 이 잠정 실적 발표한 이후에 줄줄이 목표 주가 상향 조정이 이루어져서 한 13에서 15만 원 수준이거든요. 근데 AI로 인한 메모리 호황 랠리가 이제 시작이다라는 이제 분석들이 많으니까 결국은 공급 부족으로 판매 가격은 계속 오르게 될 거고 이제 HBM 판매 확대로 인해서 수익성이 큰 폭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뒷받침이 되고 있다면 사실 이제 목표 주가 상향 조정도 계속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 슈퍼사이클이라는 단어에 굉장히 설렘이 있는 것 같아요. 한국 기업들 잘해주고 네. 또 한국의 국민으로서 그죠? 좀 자부심을 네. 갖게 하는 그런 부분 같은데 어제도 SK에서 네. AI 서밋 있었다고 네, 네, 네.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런 이벤트도 자꾸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에이펙 이벤트가 약간 효과가 좀 사그라들 새 없이 네. 이런 식으로 이제 AI와 관련된 이벤트들이 이어지면서 이벤트 효과들이 그러니까 이 반도체 AI에 대한 관심이 계속 환기되고 있는 상황인 건데
최태원 회장이 어제 이제 이런 말을 좀 했었어요. 모든 기업들이 AI가 사업에 적용이 되지 않으면 도태된다고 보는 분위기가 됐고 경쟁을 위해서 AI를 도입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비용은 사실 고려되지 않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B2B AI 시장은 폭발적으로 이제 성장할 것이다라고 했고 이제 문제는 수요가 늘면 공급이 따라주냐라는 건데 이 지금 공급이 수요 성장세를 따라가기 어려운 상황이라서 상당한 미스매치가 일어날 것으로 전망한다. 이게 사실은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논의해왔던 AI 반도체 관련된 반도체산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그 근본적인 근거였잖아요. 미스매치가 일어날 것이라는 전망. 네네. 그거를 이제 SK 하이닉스의 최태원 회장 입으로 다시 한번 확인을 했고 거기에 이어서 광노정 그 대표이사가 AI에 대한 큰 그림을 좀 그리기도 했는데 그 AI 시대의 핵심 경쟁력은 사실 이제 메모리에 있다고 진단했고 AI 확산이 가속화되면서 데이터 이동량이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또 AI 성능에 메모리가 차지하는 중요성이 커지면서 메모리 이제는 단순 부품이 아니라 AI 산업의 핵심 가치 상품으로 자리 잡았다고 이제 진단을 했어요. 그래서 뭐 SK는 그동안에는 이제 뭐 전방의 AI 메모리 공급자라는 의미의 풀스택 AI 메모리 프로바이더라는 거를 추구했었는데 이제는 프로바이더가 아니라 크리에이터를 이제 비전을 제시를 하면서 뭐 AI 컴퓨터의 공동 설계자나 파트너, 생태계 기여자 이런 풀스택 AI 메모리를 창조하는 기업이 되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했거든요. 여기서 파트너사라는 거는 뭐 엔비디아, 뭐 오픈 AI, TSMC, 네이버 클라우드 뭐 다 될 수 있는 건데 사실 이런 멘트가 왜 주목을 받냐면 그동안에 AI 산업에 대한 거품론이 꾸준히 제기가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이제 AI에 관련된 기업들이 주가가 좀 많이 오르면 여기에 거품이다. 이제 곧 꺼질 거다. 뭐 이 거품론에 대한 근간에는 빅테크들이 이렇게 대규모로 투자를 했는데 거기에 걸맞는 수익을 낼 수 있느냐. 지금은 내지 못하고 있는 거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의구심이 생기니까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닷컴 버블 한번 겪었으니 닷컴 버블 때만큼 버블이 한순간에 꺼지는 순간이 올 수도 있다라는 경계감이 좀 작용을 했던 거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제 이 AI 산업의 리더 격인 그 오픈 AI CEO 샘 올트먼도 뭐 명확하게 우리는 AI 버블 속에 있다라고 언급하기도 했었어요. 근데 사실은 이 AI 산업이 전반적으로 다 버블이다라는 의미로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이게 버블이 껴있는 업체도 있으니 약간 옥석가리기 해야 된다. 혁신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 업체에 주목해야 된다라는 의미의 이제 버블 언급이었던 거지. 이게 다 버블이라서 곧 꺼질 겁니다라는 게 경고를 한 거는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이제 버블론이 있는 와중에 뭐 AI에 대한 기업 차원, 나아가서 이제 국가 차원, 소버린 AI 이런 것들에 대한 투자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이제 필요한 메모리 수요는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서 보면 AI 산업에 대한 투자 로드맵도 조금 장기로 가져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주가 좀 조정받고 뭐 이러고 있긴 하지만 뭐 우리가 이 AI 산업에 대한 이제 이 투자가 언제까지 이루어질 것이냐 이런 이제 로드맵 좀 그려보고 그 단계별로 우리가 어떤 기업에 투자할지를 좀 멀리 보고 투자해야 되지 않을까. 하루하루 주가에 일이 예비할 게 아니라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오늘 이렇게 시장과 K 반도체에 대한 차별화된 경쟁력에 대해서 쭉 분석 들어봤습니다. 권소연 마케린 센터장의 분석이었습니다. 오늘도 좋은 정보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증시 날씨 전해드리는 마켓웨더 김수현입니다. 오늘 우리 증시 날씨는 다소 흐립니다. 최근 단기 급등에 대한 부담으로 오늘은 숨고르기 장세에 들어간 모습인데요. 특히나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동반 하락세를 보이자 코스피 지수도 밀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종목별 날씨 보시면서 시장 분위기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HLB 그룹주가 폭염같이 뜨겁습니다. 영국계 글로벌 자산 운용사가 하나로 약 2,069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HLB 그룹 전반에 강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오늘 계속 보시면 전선주도 구름 한 점 없이 쾌청한데요. 최근 국내외 기업들이 전력망 확대를 위해서 투자에 나섰습니다. 최근 간밤 미증시에서는 메타가 1기가와트 규모의 태양광 전력 신규 구매 계약을 체결했고요. 또 우리 정부도 한국판 IRA를 전기차와 태양광 등에 투자한다
한다는 소식을 밝히자 오늘 전선주는 맑은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2차 전지주도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2차 전지주 같은 경우에는 삼성 SDI가 테슬라에 3조 원 규모의 ESS용 배터리 공급을 한다는 소식 속에서 오늘 상승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삼성 SDI는 해당 기사 관련 배터리 공급 논의는 진행하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 바는 없다는 공시를 내놓았습니다. 이어서 정유주입니다. 최근 국내 주요 정유사들이 3분기 호실적을 기록하자 오늘 정유주가 강세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같은 섹터 내에서 S-오일이 호실적을 기록하며 가파른 상승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비만 관련주도 오늘 맑은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비만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오늘부터 7일까지 세계 비만 학회가 열립니다. 이런 일정을 소화하면서 한미 약품 같은 기업들이 상승 흐름 보이고 있고요. 이어서 독감 관련주도 오늘 좋습니다. 어제였죠. 어제 서울에 올해 가을 첫 한파특보가 발효됐습니다. 이러한 소식 속에 독감 확산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는데요. 관련해서 오늘 수젠텍을 비롯한 진단키트 산업을 생산하는 기업들이 오늘 같이 상승 탄력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실적 발표한 기업들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에코프로비엠인데요. 최근 ESS용 양극재 판매가 증가하자 3분기 연속 흑자를 기록하더니 전년 대비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오늘 호실적 기록했고요. 이어서 GS건설도 원가율 안정화를 계기로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82% 증가하면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오늘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롯데손해보험입니다. 롯데손해보험은 3분기가 전년에 대비해서 3배 넘는 실적을 올렸습니다. 특히나 단기순이익이 515억 원으로 전년 대비 315% 증가를 했습니다. 그럼 이어서 오늘 특징적인 종목들 날씨도 보겠습니다. 우선 셀트리온인데요. 오늘 1조 원대 희귀 자가면역 치료제 라이선스 공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오늘 주가는 맑음이고요.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어제 3분기 호실적을 기록했습니다. 특히나 이 실적을 열어보니 이 매출 급증 그리고 또 적자폭이 크게 축소됐다는 것이 확인되며 오늘 투자 심리가 크게 개선됐습니다. 그럼 이어서 계속해서 특징적인 종목들 보겠습니다. 네, 다음 기업은 GSPNL인데요. 오늘 키움증권에서 지금 현재가 저점 매수 기회다 이런 평가를 내놓자 오늘 투심이 강하게 쏠리고 있고 SPR셀 같은 경우에는 AI 데이터 센터용 모듈러형 연료전지 개발을 본격화한다는 소식을 밝히면서 오늘 주가는 맑음입니다. 이상 11월 4일 증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은 코스피 조정, 코스닥 강세 유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 마켓나우 2부는 내일 오전 10시에 찾아뵙겠습니다. 오후까지 성공 투자하세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